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컷입니다. 오늘은 59번째 수다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윤혜열님의 소설 월계수 가지 사이로입니다. 예. 와. 오늘은 비엘러님의 추천작입니다. 예. 비엘러님? 아이디 이름이구나. 참. 조아라에서 연재하셨었고요. 네. 어디 근황 없이. 네. 그랬었습니다. 그냥 없고 제가 앞부분을 봤었지. 같은 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또 뭐 먹고 왔어요. 아, 맞아. 복숭아랑 가지 구운 거랑 가지와 감자구이. 감자랑 야금야금. 복숭아 얼그레이 무침은 정말 맛있어요. 무침이라니까 되게 한국적이네요. 그거랑 치즈의 조합이 참 맞아. 아름다웠습니다. 크림치즈. 그거 제목, 이름이 뭐예요? 아무튼 좀 비싼 치즈. 마스카포네. 요리 이름이 마스카포네. 아니요, 치즈. 치즈 이름. 치즈 이름은 안 궁금한데. 그냥 크림치즈. 아무튼 참 맛있게 맛있었죠. 먹고 왔어요. 졸리고. 안돼! 많이 먹어서 지금 졸린 상태. 빨리 갑시다. 네. 오늘의 작품은 실명이에요? 몰라요? 작가님만 아시겠죠? 윤씨. 작가님과 계약서를 쓰는 사람만 알겠지? 네. 그냥 저런 식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조아라에서 이것도 연재를 하셨었고 네. 오늘 할 것도 연재를 하셨었는데 네. 저는 1부를 제대로 못 보고 네. 1부를 보기는 봤는데 이제 수가 한창 행복해하던 부분까지 보고 이렇게 잠깐 끊겨 있었는데 네. 이게 아마 2부 할 때는 앞부분을 삭제하셨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부를 되게 가물가물할 때 보셨군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부를 본격적으로 전 피폐한 거 좋아해서 2부가 약간 수가 약간 많이 피폐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구나. 피폐하게 나와요 수가 약간.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봤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로마 시대에 좋죠. 맞아요. 작가님이 네. 첫 작은 연홍이라고 동양 공중물인데 18년 1월에 단행본이 나왔었고 네. 월계수 가지 사이로는 20년 3월에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거 다음은 재출간인데 네. 이제 환이라고 동양 공중물이더라고요. 궁중물 좋아하시네요. 17년 언급이 있는데 이게 출간일을 잘 모르겠어서 이번 재출간일로 해서 2000년 6월로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새 작품이 피폐하거든요. 예. 작가님이 피폐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치 피폐물 좋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서양물, 시대물, 재물, 애증, 시리어스, 피폐물, 신분 차이, 다공일수에서 엔딩은 101수입니다. 네. 세가살 아니고요. 201수죠? 다공이 아니고 이공. 다공 20? 20을 그냥 다공으로 묶어버리더라고. 카테고리가. 다공 약간 제 마음속에서 다공이라고 하면 한 진짜 많이 적어도 3명은 나와야 돼요. 맞아. 다공이라고 하면. 5명 붙어있을 것 같고. 그렇구나. 시리어스네요. 네. 진지한가 그리고 보네요. 약간의 사건물, 애절물, 3인칭 시점에 복수, 질투, 외국인, 로마니까. 네. 네, 왕족 귀족 나오고, 그리고 이 소설의 관전 포인트는 네. 수가 누구를 선택하게 될 것인지. 와, 그럼 오늘 저는 먹을 수도 있겠네. 근데 사실 1부에서부터 약간 느낌이 와요. 아, 그래요? 저는 왔는데 아닌 사람 많더라고요. 네. 제대로. 아니 아무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이 2명 나오는데 네. 어느 주식을 사서 성공할 것인가. 네. 두 분은 잘 맞추셨고. 네. 그쵸.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네. 이게 수가 이제 중간에 네. 몸을 팔게 되는 게 나오거든요. 가문이 몰락해서. 네, 노예가 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부가 되는데 몸 파는 게 그러니까 모브라고 하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 모브. 이 엑스트라 한테 몸 파는 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 소설을 패스해 주시면 되고 많이 나와요? 좀 나와요. 그게 막 이랬다 이렇게 묘사가 아니고 정말 하는 게 나와요. 네, 그리고 넘기면 되죠. 근데 그걸 넘기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냥 싫은 게 싫으신 분은 안 되고. 저랑 개다래님은 그냥 저는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생각 보기 때문에 뭐 어때? 종이 인간인데.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 종이에게 인권은 없어요. 뭐라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나 신경 쓰라고 막 이러고. 수가 이제 공 2명과 이제 각각의 이제 사연이 되게 짠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원앤올리만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그렇죠. 아, 그쵸. 그런 분들은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패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줄거리 방송만 듣고 안 읽으면 되지. 어떤지 궁금은 한데. 아, 그게 방송도 불편하신 패스되는 분들은 거야? 방송도 불편해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럼 패스. 미리 주의사항을 알렸으니까. 네. 주인 수는 네. 이름이 루시우스 코르넬리우스 하드리우스라고. 아, 되게 석고상 이름 같아요. 그쵸. 아그리파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드리우스 실제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흔하게 쓰이는 이름인가 보죠? 검색하니까 있긴 하더라고. 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있는 이름인. 네. 어쨌든 그래서 23살이고 집정관인 루시우스 코르넬리우스 폴케르의 외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파트리키라고 부르는데 네. 파트라쇼가 자꾸 생각나네. 약간 귀족 같은 느낌. 정통 귀족이라고 해요. 아, 순열이네. 예. 그래서 외향은 이제 사랑스러운 갈색 고수머리. 고수머리? 보글보글하다는 건가? 살짝 곱슬이고요. 약간의. 그리고 자연스러운 기태가 흐르는 부드러운 용모를 지니고 있대요. 네. 약간 순하게 생긴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손과 발이 이제 우아하게 생겼다. 이게 엄청난 특징이죠. 아, 이게 되게 이수의. 과거 시대인 거죠? 네, 로마 시대요. 아, 그리고 성격이 온순하고 다정한 성격에 네. 로마에서 손에 꼽히는 이제 부유한 가문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탓에 네. 세상 물정에 다소 어둡고 네. 그리고 그랬지. 수사학과 철학에 조예가 깊다고 합니다. 아주. 먹고 사는 것보다는 일단 문서 쪽에 근데 이 그게 있는 시대가 거지. 워낙 풍류가 있던 그쵸. 살기 좋은 시대였다면서요. 먹고 그래서- 토하던 시대니까. 그치. 그러니까 먹을 걱정이 없어서 문화가 꽃피었던 시대라면서요. 노느라. 얘는 귀족이니까 더 어렵겠죠 뭐.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철학이 발전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키워드는 외유내강수, 연상수, 얼빠수, 순정수, 다정수, 순진수, 헌신수, 호구수, 짝사랑수, 무심수, 상처수, 불림수, 잔화수, 잘느끼수입니다. 잘느끼수도 원래 있었던 거 맞아요? 아니 없었어요. 그래. 원래 없는데 쓴 거예요? 잔화수도 없었어요. 뭐야, 은근슬쩍 밀어 넣었어. 너무한데? 수가 이제 메디올라눔의 네. 수사학 학교에서 4년을 이제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방끈이 긴 수. 돌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수의 친구가 이제 마리우스라고 있는데 네. 얘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인데 네. 마리우스 아버지가 원로원 의원이고 귀족이에요. 정치인이네요. 네, 얘도 이제 있는지 자식이고 네. 수의 시중을 두는 노예가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네네. 수가 돌아온다고 굴을 잔뜩 사들였을 거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굴을 좋아하는구나. 네, 수의 친구인 마리우스가 굴귀신입니다. 아, 네. 얘도 좋아하는구나. 얘가 아주 굴 맛있지. 허버허버 먹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나도 초대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맛있겠다. 너네가 자기 집에 안 사는 집 가고. 굴이 맛있더라. 막 이러면서. 수의 집부터 가서 굴부터 먹고 가려고 하고 있죠. 아, 이제 찬바람이 불면 굴 굴 때가 쪄가지고 되었구나. 쪄가지고 초장 찍어 먹으면 개좀 맛있어. 저는 굴전, 굴전도 굴탕수육. 어쨌든 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맛있겠네요. 네, 굴. 어머니가 이제 눈물을 글썽이면서 반겼죠. 군대 갔다 온 느낌이야. 유학을 4년을 갔다 왔네요. 네. 어머니가 되게 성정이 순하시고 그래요. 좋은 엄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수가 인사를 하고 바로 목욕제계를 하는데 근데 얘가 이제 노예한테도 되게 상냥하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할 정도로 성품이 되게 바른 청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수가 눈에 확 띄는 미남은 아닌데 기티가 흐르는 용모에 부드러운 인상이고 이제 문과 쪽에 재능이 있어서 네. 웅변이랑 시문에 능하고 이렇게 기품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대요.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신랑감이었는데 아, 신랑. 그런 수에게 남보는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네. 그가 남색가라는 것이었죠. 로마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이제 성인과 소년의 관계는 괜찮은데 이제 성인인 남자가 바텀으로 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이상하다고 하는 그건 그런 안 돼. 분위기. 경멸하고 그런 시기였다고 어디서 봤어요. 이게 뭐 이렇게 흠이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보다 오히려 저는 너그러웠었던 것 같아서 포비아까지는 뭐 지금보다는 낫겠지. 지금보다는 나도 어쨌든 발전한 사회야. 열린 사회. 이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귀족- 자랑거리는 아니었구나. 귀족의
또 이제 좀 명망 있는 귀족의 자녀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수가 욕탕으로 가다가 네. 노예랑 수아들이 알몸으로 물장난 치는 거를 보게 됐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본 거죠. 남색 눈이- 따라서 눈이 한 곳에 시선이 머물러. 쓱 갔는데 시선이 머무르는 곳. 수가 이제 그 원래 12살 되기 전부터 좀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노예랑 뒹굴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그래서 이제 유학길에 오르게 된 거였고 이제 아버지한테 들키면 머리가 터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눈 돌리지 마 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안 돼. 자기를 다잡으면서 억눌렀죠.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온 사내가 있었는데 하지만 눈에 꽂혔어. 그렇죠. 참고 있는데. 그 이름은 티베리우스로 네. 21살에 짙은 고동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 약간 테리우스 같다. 왕자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요. 에메랄드처럼 매혹적인 진녹색 아, 눈동자에 예쁘겠네. 매끈하게 뻗은 콧대와 혈색 좋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대요. 줄리앙이 생각나네요. 아버지 시종간이었고 네. 키워드는 능력공, 계약아공, 복흑계약공, 뭐 계약하고. 후회공, 존댓말공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욕을 하고 네. 어머니랑 이제 마리우스랑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불을 까먹은 거지. 이근치 않는 말이. 네,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수는 이제 불편하고 긴장이 됐어요. 아빠랑 별로 안 친하군요. 강압적인 아버지였겠지 뭐. 유교 아빠? 유교 가부장 아빠? 꼰대인가 이 남자랑 해? 스파르타 아빠? 너 유학가. 유배. 그래서 이때가 이제 로마가 귀족파랑 민중파로 나뉘어 있었대요. 아, 수의 아버지는 귀족파고 마리우스의 아버지는 민중파래요. 네, 둘이 이제 다른 귀족인데 친해졌던 아빠가 거죠. 싫어했겠다, 마리우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평민도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시대긴 했는데 네. 그게 쉽지 않았지. 수의 아버지는 이게 망조라면서 혐오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니. 유교 받아. 근데 이제 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동성애도 경멸을 하고 그러니까 아빠 되게 유교 보이. 고지식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의 권위의식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네. 수는 그런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워낙 가진 게 많은데 이것 좀 나눠주면 뭐 어때? 약간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쨌든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막 이러세요. 내가 어떻게 정치질해서 그러니까 넌 그냥 태어났으니까 원래 부자였지만 네가 배고픔을 알아? 아 근데 아빠도 원래 귀족 집안이었으니까 그치? 네. 어쨌든 수 아버지는 인사를 하는 수의 말을 끊고 수한테 역정을 내면서 책벌레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중파 가문의 아들이랑 놀아나고 검술도 안 익히고 아주 그냥 손발이 보들보들하다면서 아니, 갈궜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정치질. 밥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려. 맞아. 근데 수의 집안이 군인 가문이었대요. 스파르타 맞네요. 근데 이제 수의 형이 흑혈병으로 죽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흑열병? 네, 흑열병. 그래서 죽은 첫째 대신 저놈이 죽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막말 말도 하고. 쩔어. 너무 대 나쁘다. 네, 아들한테. 아버지가 해선 안 된 말을 후회할 했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끝이지 않고 수보고 따라 나오라 하더니 공이랑 대련을 붙였어요. 근데 가정폭력. 자기가 안 직접 때리고. 안 때렸을 뿐. 공이 누구예요? 갑자기 공이 어디서 나왔어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요. 아까 티베리우스도 왔었어요? 아까 거기 아버지의 목욕하고 있었잖아요. 홀라당 그- 벗고. 아, 난 지금 마리우스밖에 없는 줄 알았지. 그니까 뒤에서 불렀죠. 야, 너 일로 와서 얘랑 한번 해봐. 응. 근데 이제 당연히 수는 보들보들한 손으로 아무리 검을 쥐어봤자 네. 안 됐기 때문에 검을 들기도 힘들 텐데. 그래서 결국 졌어요. 져서 이제 수 아버지는 공한테 석 달 동안 수한테 네. 전술과 검투를 가르쳐주라고 명령을 했고 3달 후 수 실력이 그대로라면 네. 공은 채찍질을 당할 거라고 했죠. 공은 노예예요? 거의 시종간이에요. 아, 시종간인데 노예들이 시종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분이 낮은 사람인가 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옆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남편이 엄마가 떠나자마자 분명했어. 울면서 달려나가서 괜찮냐. 남편은 대가리를 깼어요. 하지만 대가리를 깰 수 없었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분노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공의 이겨야 부축을 하거든. 받으면서 방으로 네. 돌아갔죠. 네. 수는 비록 이게 모욕적인 상황이긴 했는데 3달간 이 남자랑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렸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 정신이 없을 정도 혼미해졌구나. 공인 티베리우스는 네. 빈민굴 골목 안쪽에 이제 13살인 여동생과 살고 있었고 부모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수 아버지 때문에 죽게 됐거든요. 원수의 집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저주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언젠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이 이제- 아빠는 알아요? 알고 모르죠. 잠입한 거네. 그걸 알았으면 뽑았을 리가 없어. 잠입했네. 당장에 쫓아냈을 거야. 수는 그 일 이후에 항상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잘생긴 세상 남자. 물정을 너무 몰라. 야, 신난다. 그 이제 노예가 수가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할 정도로 티를 엄청 냈고 좀 숨겨야지 바보야. 그러게. 이제 수는 공이랑 지내면서 공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알게 됐는데 공이 시종관들 중에 대장이고 네. 수보다 2살 어리고 그리고 플레비우스의 군사학을 독학해서 공부할 정도로 라틴어에 대단하다. 능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없고 어린 누이 동생과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멋있네요. 그리고 현재는 싱글이다 라는 걸 알게 됐고 제일 중요한 정보는 마지막에. 수는 공이 솔로지만 이게 동성애가 가능한지 가능성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래요? 이제 같이 있으니까 기분은 좋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자기 덕질만 스스로를 하는구나. 덕질만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자신감이 낮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성적으로 어필이 안 되니까 해서 이제 그냥 아예 엄두도 안 내고 있고 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 수는 공한테 음식도 나눠주고 잘해주려고 자꾸 하는데 공은 그런 수를 몰래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죠. 네. 원수의 원수의 아들이니까. 수는 이제 심지어 공의 여동생 선물까지 챙겨줘요. 왠지 짜증날 것 같은데 내 여동생은 건들지 마. 가족 건드는 거 아니다. 그쵸. 그래서 공은 왜 이러는지 의아해서 결국 물어봤는데 네. 수는 이제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하니까 미안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런가? 맨날 가르쳐주고 한다고 고생한다고. 난 채찍질을 맞을까봐 그건 약간 걱정되지만. 결국 그것도 걱정되겠죠. 네. 미리 입막음인가? 공은 이제 평민이랑 노예에게 미안해하는 귀족은 처음 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수는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나는 아버지랑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뭐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 맞아. 정도면 재무관도 노려볼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공은 이제 고급 정무관이 되려면 큰 돈이 필요하대요. 어차피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스폰서가 필요하네. 그리고 뭐 정치하고 어쨌든 하려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민에게는 결국 닫혀있는 제도고 맞아. 그래서 속으로 이게 누굴 놀리나? 자본주의네, 여기도. 그래서 너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했지만 화이팅! 공속으로 아이씨 철없는 장난해? 거.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쯧쯧. 그 이제 수는 그런 공한테 자기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사람이 정무관이 되는 것보다 너처럼 정무관 자질이 있는 인재를 후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 스폰을 받는 게 네.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이 거기에 대해 별로 딱히 반응을 안 해요. 네. 속을 욕하고 있으니까. 원수의 아들. 그래서 수는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일단 괜히 다 싫어. 발권했다 이러면서 괜히 자책을 하고 그런 이제 공은 수한테 오늘은 검투 연습 대신에 네. 사창가에서 여인과 동침하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아빠 와요? 네. 이상한 사람이네. 남색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빠가 또 알긴 알지, 참.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끝까지 잘하는지 지켜보고 보고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상한 수는 아빠다. 치욕스러웠지만 네. 결국에 공을 따라서 갔죠. 이게 하룻밤에 1천 세르테르티우스 라고 하는데, 네. 하룻밤에 근데 얼마죠? 평민 2년치 집세가 700세르테르티우스예요. 이거 이렇게 화폐 단위가 어려워. 네. 많이 어려워. 근데 이제 근데 1천이 2년치보다 많네요. 그쵸. 1000이니까. 한 3년치 집세고. 그러네. 3년치 정도 되겠네. 네. 그래서 공은 어처구니가 없었지. 무슨 하룻밤에 3년치 월세면은 3, 4천만 원 하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5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한 1,800? 1년에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3천만 원? 근데 평민이니까 좀 싼 집에 사려나? 한 50만 원 집 산다고 생각하면은 1,800? 1,800? 비싸네요. 하룻밤에. 검색은 해봤는데 얼마나 고급이길래. 1세스테르티우스는 네. 12,500원이래요. 그럼 얼마야? 1000은? 1,250만 원.
어쨌든 1,000만 원 넘는 거네요. 미친 거죠. 그렇게까지 하룻밤에. 네. 그래서 수가 뭔가 왕자의 게임에서도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수가 이제 옷을 벗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네. 당연히 안 됐고요. 네. 수는 쭈그러져서 너무 속상하다. 약이라도 있었죠. 먹지. 비약을 하요. 그런 거 없나? 있었겠지만. 강제로 어떻게. 근데 공은 이제 수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오해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거를 순서대로 알려주려고 하죠. 근데 박식해.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 공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가 이렇게 네. 알려주면서 자기를 쓰다듬으니까 아까 쭈그러들었던 거랑 다르게 금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이 그거에 좀 놀랐고 수가 공한테 뽀뽀하면서 미안하다고. 놀랐는데 왜 뽀라지? 사실 나 남자 좋아해. 막 이러면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고백을 해버리죠. 되게 시원시원하네요. 마음에 들어. 일단 지른 거지. 네, 마음에 듭니다. 공은 하지만 그런 수를 보면서 나한테 잘해준 게 흑심이 있어서였군 이러면서 불쾌하며 소름 돋았어요. 아니, 되게 정상적인 원수의 아들이니까. 그런가? 게다가 그냥 다 이제 싫어. 자기가 권력이 있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아닐걸? 하면서 더 기분 나빠했어요. 꼬여있네요. 네. 앞으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지 자격지심이 생각만 해. 오죠. 공은 여인을 품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사실 참 많았지만. 아, 근데 남자는 해본 적 없다고 철벽을 치면서 네. 침대로 들라고 명령을 하면 따르겠지만 네. 저는 만족스럽게 못 모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제- 마음 아프다. 명령은 듣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나한테 몸팔라는 건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수는 그런 거 강요할 생각 없었고 그냥 마음은 최대한 빨리 정리할게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요. 고백은 했지만 마음은 접을 거야. 그냥 말하지 말지. 그래서 이제 다행히 공은 이제 수 아버지한테 능숙하진 않지만 여인을 끝까지 품었다고 전달을 졸린 하겠다고 거야. 해줘요. 혀가 꼬이는 걸 보니까 졸린 수 죠. 대신에 거짓말 해줬네요. 네. 네. 그러던 어느 날 수 친구인 마리우스가 놀러 왔어요. 네. 그럼 마리우스는 공을 보자마자 딱 수 취향인 걸 알아봤어. 마리우스는 진짜 친구구나. 찐친. 그래서 마리우스는 수한테 얼굴 보기 힘들다고 재미 좋냐? 둘이 노니까 좋냐? 저 평민 네 취향이잖아.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잤냐고 물어봤고 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벌써? 극구 부정을 했습니다. 네. 수가 그래서 뭐 공은 그쪽이 아니고 나 혼자 맞아. 좋아하는 거고 착한 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리우스는 이제 주저리. 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 소문도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에 대해서 언지를 해주는군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라틴어를 배웠겠냐고 그러네. 귀족 부인들한테 몸 팔았다는 그런 추잡한 풍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수는 그런 거 이제 좀 질투가 났지만 마리우스한테 그만하라고 하고 맞아. 쟤 내가 맨날 선물 줘도 맨날 사용하는 애야 막 철벽. 이러면서 험담하지 말아달라고 한 다음에 편들었어. 그래서 이제 마리우스는 네가 좋아하는데 내가 괜한 얘기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 이러고 수는 또 아니라고 날 걱정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둘 다 착하네요. 둘 다 이제 서로를 잘 위해주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리우스가 오늘은 술 한 잔을 하고 놀자고 하면서 15일에 연애가 있는데 다른 저택에서 열리는 그런 거였나봐요. 근데 놀고 먹는 파티가. 그날 아버지들 방해 없이 놀 수 있는 기회다. 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네. 수는 딱히 별 생각 없어요. 왜냐면 뭐 자기 옆에 자기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는데 귀찮은데 뭐 그런 데를 가겠어. 난 집이 좋은데. 걔 구경이나 하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친구가 조르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같이 가겠다고 했죠. 네. 한편 공은 어떤 주택에 방문을 해요. 뭘까요? 이 저택은 레피두스 베스티아의 저택으로 네. 평민 출신이지만 군인이 돼서 자기 능력으로만 출세해서 네. 히스파니아 총독까지 오른 사람이었어요. 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평민 출신인데 이렇게 잘 성공을 한 거니까 공이 네. 제일 존경하고 롤모델. 선망하는 존재였고 네. 그런 인물이 공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내 뭐지? 존재를 알았다는 게 뭐지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간 거지. 네, 약간 근데- 평민들의 오상인 것 같은데. 베스티아는 공을 폴케르의 세작으로 삼을 심산이었습니다. 세작이 뭐죠? 스파이. 아, 근데 이때 공의 아버지가 네. 8년 전에 폴케르의 살생부에 올라가지고 암살을 당했다는 것도 이제 언급이 돼요. 아, 그래서 공은 자기가 꿈꾸던
오랜 수건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기뻐하면서 흔쾌히 받아들이나요? 저 사람이 나의 복수를 완성시켜주겠구나 이러면서 그렇구나. 구원자로 봤던 거죠. 네. 그리고 공은 딱히 복수 이후로는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그냥 쟤를 어떻게 뒤통수를 쳐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몰락시키고 이러면. 그걸로 나는 만족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베스티아가 공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네. 자기 딸하고 혼인을 시키고 최연소 재무관으로 당선시킬 생각인데 어떠냐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스티아는 자신이 백인대장일 때 받은 팔찌를 공한테 약조의 표시로 줬고 공한테 폴케르의 주변에서 세작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폴케르의 아들을 유혹해서 아비의 비밀과 치부를 불게 만들라고 가족들만 알고 있는 거라던가 뭐 그런 거 얘기를 약점. 하라는 거지 뭐. 진짜 정치적으로 몰락시킬 약점.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후회공의 시작이죠. 나중에 그렇구나. 많이 후회합니다. 네. 그리고 마리우스가 스한테 졸라대던 그 연애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마리우스는 스한테 방울이 달린 고양이 가면을 쓰게 했고 가면 쓰고 노는 날인가 봐요. 이제 막 봐요. 물러나게 놀겠다는 얘기겠지. 갑자기 뭔지 알 것 같아. 마리우스는 오늘 연애에 율리우스 가문의 아들도 온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같이 연애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리우스한테 그 율리우스의 아들이 아빠 친구 아들 격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잔소리 듣는데 잘생기기라도 했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다고 얼굴이라도 못생겨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리우스 성격 되게 좋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새 이제 중간에 이제 둘이 찢어진 거지. 그래서 수가 마리우스를 찾아서 헤매다가 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옆에 군신 마르스 가면을 쓴 남자가 앉아요. 네. 수 표현에 따르면 태양 같은 금색 머리카락에 파도처럼 새파란 눈을 가진 건장한 몸집의 사내였다고 합니다. 금발이구나. 네, 금발 좋죠. 이 마르스 가면의 사내는 수를 계속 훑어보더니 수보고 귀엽다고 하더니 손을 덥석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손이 예쁘다면서 자꾸 이제 치근치근 된 거지. 질척거리네요. 질척질척하게. 그러면서 위층으로 가자고 자꾸 치근덕거렸어요. 이 시대에도 위층으로 가면은 그렇죠, 방이 그렇죠. 있었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수가 발버둥 치면서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아폴론 가면을 쓴 공이 나타나서 수를 빼내고 보호를 합니다. 그 위에 티베리우스요. 네. 걔가 나타나서 얘도 파티에 왔네요. 네, 맞네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마르스 가면이 애인이냐고 네. 물어봤고 공이 애인 맞다고 하면서 가라고 해요. 네. 마르스 가면이 아쉽다면서 물러났어요. 착하네요. 그래도 매너가 있어. 남봉꾼인 줄 알았는데. 쉽게 수는 빠지네. 자기를 보호하고 다정히 대해주는 공을 보면서 네. 또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애인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물어봤어요. 공은 부족한 게 없는 수가 약간 결핍에 찌든 눈빛으로 매달려오고 그런 수를 홀로 두지 못하는 게 이상하냐 되물으면서 자기는 남자랑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만족시킬지 모르겠지만 곁에 있게 허락해 주겠냐고 물어봐요. 그렇구나. 밑작업을 깔고 있는 거지. 공사 치는 거. 그래서 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 굳어있는 수한테 입맞춤을 해요. 전략적인 사랑이다. 수는 목을 끌어안았고 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위층으로 갔습니다. 위층엔 방이 있죠. 예. 프라이빗 룸. 그렇게 겨우 빈방을 찾아서 단둘이 남았는데 방이 만실이었군요. 네, 빈방이었나봐요. 그래서 수는 공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적극적으로 몸으로 다가갔어요. 그래,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맞아. 얘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 이러면서. 그럼. 그리고 덮밥도 잘 먹었고 공은 다행히 남자를 상대로 덮밥을 처음 먹어봤지만 할만했다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네요. 다방면으로 유능해. 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맺어진 거가 만족스러웠고 네. 공은 원수의 혈육을 자기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했다라는 거에 울분을 조금 풀면서 만족했죠. 네. 그렇구나. 서로 만족했다. 기분이 좋았 다른 기분이었겠지만 서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아무튼 했지만 기분은 좋았군요. 수는 어쨌든 공이랑 맺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걔는 항상 기분이 좋은 거 같아. 아빠 빼고 다 좋은 거 같아. 크게 나쁠 일이 없었으나 중반부에는 좀 나빠지지만 네, 아직까지 기분이 좋아. 네. 그리고 이제 밤 미친 사람처럼 계속 헤헤거리면서 세상이 아름다워.
이런 상태였어요. 아주 좋아. 응. 이게 흐린 날씨인데요. 수가 날씨가 너무 좋지 않니? 수가 너무 마탱이가 가가지고 네. 마리우스도 이제 자연스럽게 마리우스 알게 돼요. 짜증나겠다. 너 그러다가 이용당하고 후회한다고. 맞아. 나 이거 걔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좀 잘 조사 좀 해보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수는 공하고 맺어지고 싶은 마음에 월계수 가지도 꺾습니다. 수의 몸종인 에이레네라는 애가 월계수 가지를 베개에 넣고 잠들다 꿈에서 이제 그분과 만나면 네, 인연을 만나면. 그 애 안에 맺어질 수 있다는 속설을 알려줬기 네. 때문에 결혼이 가능? 뭐 그냥 마음 미신이긴 한데. 상으로 하는 거지. 그런 수 옆에서 마리우스는 그날 연애 율리우스 가문 아들놈이 손발이 예쁜 고양이 가면 남창을 계속 아, 수소문하다가 무섭다. 갈리아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다. 마리우스는 그날 고양이 가면을 쓴 다른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수는 자신에게 달려들던 그 금발 변태 마르스가 소문의 율리우스 아들인 걸 알게 됐고 정체를 안 들켜서 금발이 보일 것 같아. 정체를 안 들켜서 진짜 다행이다 이러면서 네. 안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 폴케르를 비난하는 익명의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아, 이 시대에도 대자보가 예. 전단지 삐라가 있었군요. 삐라가 있었습니다. 수는 왠지 모르지만 그 전단지의 글씨가 눈에 익었어요. 서체도 있었군요. 아, 직접 써야 되니까. 한 장 썼구나. 정성을 다해서 아직 인쇄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공의 필체를 비교해보니까 완전 똑같았고 그걸로 공이 아버지에게 사지가 찢겨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서웠던 수는 증거들을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아, 엄청 이게 했다. 수가 공을 좋아하니까 공이 써준 노트나 이런 거를 다 모았었거든요. 아, 증거. 네, 그걸 다 태워서 그것도 같이 없애버려요. 태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대자보도 아마 태웠을 거예요. 같이 다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났다. 한편 큰일이다. 풀케르의 반대 세력인 민중파들이 모여서 조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공도 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쪽 세력이기 때문에 신진 세력. 네. 공은 쟁쟁한 인물들 사이에 앉아 있어서 매우 긴장하고 있었어요. 베스티아는 익명의 전단지가 공의 업적임을 격려하고 또 자기 딸인 리비아를 공한테 소개시켜주면서 다 알고 있네요. 밑밥을 깔고 있는 거지. 네. 그때 공은 수랑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있었던 거야. 아, 네. 자기 자신이 베스티아의 후계가 되자마자 이제 주변 시선들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이 선떡선떡 했던 거지. 벅차올랐던 거지. 내가 네. 드디어 이런 자리에서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에 대한 걸 머릿속에 지워버립니다. 야망이 차올랐군요. 네, 야망 아주 그냥 잘못된 야망이었던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은 모든 볼일을 다 끝내고 약속 장소로 갑니다. 여자 소개받고 간 거지. 2차 두탕 뛰는 거군요. 아, 두탕 양다리. 양다리를. 수는 해가 지고도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전혀 기분 나쁜 기색이 없고 지고지순하다. 반가워만 했어요. 뭐 얘가 늦었으면 늦을 만한 이유가 이 있었겠지 허구의 연애. 이러면서 공은 미안한 척하면서 저택으로 돌아간 줄 알았다고 하니까 수는 네 얼굴 봤으니까 됐어 이러면서 얼굴만 봐도 좋아. 좋을 때지. 공한테 수는 참 쉬운 남자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공은 자기 여동생이 아파서 늦었다고 형편이 안 돼서 사람을 못 보냈다고 괜찮은 그랬어요. 변명이네요. 네. 수는 괜히 약속 잡아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했고 왠지 죄책감이 들었어. 동생이 아픈데 나와서 어떻게 빨리 들어가. 그러면서 누이한테 주라면서 팔찌를 건네줘요. 공도 인간이긴 해서 완전 못된 사람은 아니니까. 완전 못된 사람은 아니니까 죄책감이 살짝 들었지만 하지만 난 복수가 더 중요해. 근데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한 귀족 청년이 더 짜증 났던 거지. 그것도 짜증이 난다고? 저 왼수가 나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꼬여있는. 속으로 그거 열심히 감춰요. 네. 둘은 일반 연인처럼 덮밥을 먹으러 갔고 여기 모텔이 있나 봐요? 약간 여관 같은 여관 곳에서 스트리트? 뒷골목?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입을 못 쓴다고 볼기짝도 받고 공은 수가 요구하는데도 얼굴 보면서 안 했대요. 덮밥을 안 먹었대요. 뒤집어 놓고 이겼어요. 공은 이걸 자신의 잠자리 스타일이 거칠다라고 했고 순 그걸 또 믿어요. 네. 그리고 미심쩍은 느낌은 있었지만 작은 희망을 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애써 노력을 했지. 수가. 볼기가 엉덩이 아니에요? 응. 맞아요. 꿍딩이. 그쵸? 거기다가 공은 수 아버지가 알게 되면 영영 못 만나게 되고 큰 수모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밤에 몰래 이곳에서만 만나자고 해요. 아, 그냥 덮밥만 먹자고. 그렇구나. 데이트 같은 건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
속상하긴 하겠네. 실망스러웠지만 그러니까 속상하네요. 공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한테 들키면 곤란하잖아요. 자기가 더 잃을 게 아니구나. 공도 잃을 게 많지. 둘 다 잃었진 얘는 않네요. 등짝을 채찍으로 맞진 않겠지만 공은 등짝을 채찍으로 맞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알았다 하고 넘기고 그러게. 어쨌든 이런 수모를 당하지만 순수한 네. 마음으로 공을 대하고 공은 차츰 얘가 진심으로 계속 다가오니까 원래 진심이었는걸?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수의 좋고. 태도에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죄책감. 입덕 부정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짜증나고 이런 기분을 들게 하는 수가 싫다 이러면서 그렇군요. 생각을 계속하죠. 공은 수한테 자기가 시종간으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 네. 그래서 풀케르의 측근 명단을 캐내고 민중파인 척 몰래 끼어있던 끈앞풀도 추려냅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얼마 뒤 공은 수한테서 알아낸 풀케르의 끈앞풀을 직접 제거를 해요. 색출했군요. 푹직합니다. 진짜요? 네, 묵직해요. 뒷골목에서 암살? 공은 끈앞풀을 죽이면서 자기가 옳은 길로 가는지 혼란스러웠고 갑자기 어쌔신 크리드 됐는데. 얘는 신뢰 도약을 하지 않지만 아, 어쌔신 크리드 배경이 이번에 그리스 로마여가지고.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하고 싶다. 재밌대요. 그러던 중에 자기를 사랑한다던 수가 떠올랐지만 네. 스스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애써 부정을 했죠. 수랑 공이 만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아우, 연애 잘하고 있네요. 이게 연애인지 뭔지. 100일 잔치 해야지. 3개월. 수는 마리우스와 광장에 나가서 희귀본인 오피디우스를 위한 변론 3권을 구했다면서 기뻐해요. 오이디푸스인 줄 알았네요. 온갖 과거 철학자 이름 다 생각나. 마리우스는 오늘 수가 아버지 앞에서 검투시범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네. 채치. 안절부절했지만 근데 아빠가 3개월의 시한을 주지 않으셨나요?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이 다가오는 데드라인오고 있는. 수는 배운 대로 열심히 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때 수는 공개 변론이 시작되는 걸 보고 네. 마리우스와 구경을 갔습니다. 거긴 아버지의 측근인 라빌라를 죽인 죄로 아까 그 끈앞풀을 죽인 죄로 행정관이 잡혀와 있었어요. 아, 누명을 썼네요. 사람들은 저 행정관이 왜 끈앞풀을 죽였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풀케르가 이전에 뿌려줬던 익명의 전단지처럼 독재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추측을 해요. 그렇군요. 여론이 안 좋네. 수는 자기 아버지지만 가차없는 인품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의심하는 스스로가 끔찍했어요. 자기 아빠를 의심해.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빠는 이러면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아버지의 측근인데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인 걸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둘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방향을 트는데 마리우스의 눈에 공이 어떤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양다리. 근데 이게 수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수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아이씨 저 새끼 두고 보자 이러면서 가. 그러니까 쟤 분명히 뒤가 구려. 아 내가 말했잖아 이 멍청아 이러면서. 근데 속으로만. 말해줘도 안 들어. 아 그럼 그때는 안 들릴 때지. 그리고 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검투 시범을 보였습니다. 네, 잘했나요? 아버지는 수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아, 못했어. 그래도 발버둥이라도 쳤다고 그렇구나. 공의 뺨을 때리고는 이 정도로 용서한 거라고 해요. 아빠 나쁘다. 공은 당연하지만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 원수가 내 뺨을 쳤어? 이러면서. 꼬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 공은 수를 불러내서 색다른 걸 해보자고 기둥에 손목을 묶고 눈을 가리고 덮밥을 먹였습니다. 플레이하네요. 그러곤 잠시 밖에 용건이 있는 것 같다며 수를 두고 나갔고 안 돼. 공은 돌아오지 않았죠. 수는 손목이 묶여서 피가 안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질러서 유곽의 장님인 사환을 불러요. 다행이네요, 장님이라. 유곽의 비밀 때문에 장님을 썼는데 근데 장님이라서 이거를 잘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밖에 사람들을 불렀고 아, 그때 상류층 손님이 수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한나절 만에 소문이 퍼져서 수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고 근데 누구랑 했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 그냥 잡힌 자기는 거라고 살아야 할 수도 돼. 있잖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잡힌 거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정적들이 많잖아요. 아, 소문은 저런. 엄청 열심히 퍼뜨렸겠지. 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얻어맞았고 네. 늑골하고 왼팔이 부러지게 돼요. 누워있어야겠네, 이제. 그치.
숨 쉬는 것도 아프다고. 근데 공은 그러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지가 왜 그랬을까요? 해코지 왜 했을까요? 왜 자기도 몰라요. 저 괜히 화풀이를 하고 있어. 공이 입덕 부정이 너무 길어. 그래서 조금만 괜히 기분이 빨랐으면 더러우니까 괜찮았을 이제 텐데. 술을 마시는데 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 앞에 이제 수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는 아픈데? 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네. 다정하게 웃으면서 아, 속이 없구만. 그때 뭐 내 친구였어도 야 정신 차려. 맞아. 손절각이야. 근데 이제 공한테 그날 왜 안 하는지 물어봐도 되냐 막 물어보는 아, 거예요. 그래서 네. 공이 누이가 또 아파서 그랬다 네. 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누이랑 삼자대면 하자. 마침 집 앞인데. 수가 그런 거 같았다 그러면서 큰일이 아니라 호구네요. 다행이라고 막 걱정됐다 막 네. 이러면서 이제 또 해맑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공이 오히려 죄책감이 더 심해졌죠.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자. 하지만 안 하지. 당당하게 누이가 아파서 그랬다 하고 끝이에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다고는 해야지. 미안하다고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그거라도 없었어. 뭐 해야지. 약간 장면 나쁜 피하. 거. 그래서 수는 이제 공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네. 그날 놀러 와도 되냐고 물어봤고 공은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결국에 승낙을 했고 네. 이제 수는 기분이 좋아졌죠. 아, 가벼운 남자. 너무 너무 좋아해. 얼빠면서. 그리고 한편 마리우스는 수한테 가려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요. 마리우스의 아빠예요? 네, 아빠도 아버지가 싫어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레피두스 베스티아가 군단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각자 군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감이 안 와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베스티아는 스페인을 이미 지나온 것 같아요, 군단이. 거의 다 왔네요, 그럼. 근데 이제 폴케르의 군단이 마케도니아 속주인데 이제 그게 그리스 쪽인데 거기 주둔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군대가 와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다시 불러도 시간이 너무 걸려. 제때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폴케르는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너 괜히 친구랑 붙어 있다가 휩쓸리지 말고. 괜히 가문에 이제 누를 끼치지 말고 조용히 여기, 지내라. 이러면서 집에 감금당해요. 내전인 거예요? 내전도 아니고 그냥 귀족하고 귀족 간의 전투. 아, 그런 아마 거예요? 일반인들은 안 건드렸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집안만 지들끼리 몰라 싸우는 하는 거지. 영주들끼리 싸우는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수는 이제 공의 집에 놀러와서 여동생 율리나랑 인사를 하고 생일 파티. 네, 그러고는 이제 공은 괜히 이제 자기 여동생이랑 노는 수를 보면서 네.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그때 이제 바로라는 애가 찾아오는데 누구입니까? 새로운 인물이네요? 바로는 베스티아의 사람이었고 풀케르 시정관인데 네. 얘는 이제 얘도 스파이예요? 네, 스파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살생부 한 명이 남아있는데 네. 군단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것 같으니까 총독이 엿새 안에 군단과 함께 로마로 온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안에 일을 벌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누이랑 손님한테 적당히 둘러대고 나오라고 일 쳐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은 수와의 그 거짓된 이 연애가 곧 끝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자각을 하는데 이 전투가 벌어지면 다 부서지겠구나. 네, 그 자기가 속인 것도 알게 되고 새작짓한 것도 다 드러날 거고. 그쵸. 편이 이제 확실히 갈리니까. 네. 근데 자기가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기울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할 일은 있으니까 공이 급한 볼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수랑 누이를 두고 갔는데 수가 누이한테 혹시 팔찌 받은 거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게 누이 주라고 준 건데. 네. 근데 누이는 받은 거 없는데요. 그래서 수는 의아해했고 네. 그때 이제 누이가 또 배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토를 해가지고 급히 이제 의사한테 데리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누이가 탈장이 돼서 썩기 네. 직전이었대요. 근데 이제 수가 데려와서 돈도 팍팍 써가지고 네.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게 해서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살 수 다행이네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가 공이 여동생을 살리는 동안 네. 공은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있었죠. 죽이고 바깥 일을 다녔죠. 하고 네, 공이 나중에 알게 되나요? 네, 그걸 알고 이제 오열을 하면서 수한테 자기가 얼마나 위로받고 있었는지 깨달아요. 일을 저지르고 와서 네.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스파이야 이런 얘기도 해요? 안 합니다. 해요. 그냥 미안하대요. 이런 그냥 미안한 감정만 있지 복수에 대한 꿈은 아직 계속 갖고 있기 하긴. 때문에 그냥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는데 나는 사실 등에 칼 꽂을 예정이거든. 미안하다. 그건 미안한데 그냥 미안하지만 이대로 고. 다 말할 순 없지 이러면서 이대로 고. 둘이 그 뒤로 이제 라벤더 언덕에서 소풍을 되게 즐기고 로맨틱하다. 있어요. 라벤더 언덕. 이때는 약간 공이 좀 네. 수를 좀 또 위해준다고 하면 웃겨. 아무튼 수를 좀 잘 대해주면서 네. 옛날에 비해서 이제 수한테 좀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약간 진심을 섞어서. 얘네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도 얘는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수한테 은근슬쩍 혹시 로마 밖으로 유람 다녀올 생각 없냐고 떠봐요. 유학을 한 번 더 갔다 오는 건 어떨까? 막 이러면서. 여행 좀 갔다 오자. 근데 이제 수가 야 내가 너 없이 어딜 가? 막 이러는 거예요. 답답했죠. 네. 수는 자기가 이제 공을 보필해갈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후원해가지고. 그래서 네네네. 이제 자기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네. 공이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될 때까지 네. 이제 옆에서 연인이 아니더라도 네. 기댈 수 있도록 서 있겠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마. 공은 수한테 무슨 정말 일이 착한 있어도 애다. 날 사랑해 줄 거냐고 물어봤죠. 에이, 그런 조건부 사랑이 어디 있니? 그러면서 계속 날 사랑해 주길 원한다고 했고. 왠지 수는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예, 지가 수는 벌릴 일이 있으니까 찔려서. 지레 찔려서 앞으로 그런 내가 거죠. 널 때릴 건데 그래도 날 사랑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네 뒤에다 칼을 꽂을 건데 말이야. 그래도 날 너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날 사랑해 줄 거니? 좋은 이런 거지. 감정이네요. 근데 이제 수는 그런 걸 모르니까 해맑은. 이제 자기가 혼자 공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공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기분은 좋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행복했고 둘이 이제 그 라벤더 밭에서 네. 뒹굴었나요? 언덕에서 물론 뒹굴긴 했는데 돗자리를 펴놓고. 신 앞에서 서약을 하고 혼인 의식을 해요. 둘이서. 반지 교환?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전통적인 그런 의식을 했어요. 네. 그러고는 결혼했네. 덮밥을 먹었죠. 네. 나름 첫날 밤인가? 야외에서. 처음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날 밤에 베스티아의 군단이 네. 바로 앞까지 진격을 해옵니다. 와, 진짜 코앞까지 왔네요. 네. 그리고 폴케르와 풀케르는 여기서는 같은 걸로 합시다. 여러분. 금과 기중품을 아들이 맡아서 옮기게 시키면서 시종관으로 공을 붙여요. 공이죠. 둘 중 누가 따라가겠냐 했는데 바로는 수의 뒷구멍을 노린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바로도? 이런 그냥 그거지. 그러니까 폴케를 유린을 치고 하겠다. 나서 그냥 어차피 노예될 건데 내가 한번 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 한번 맛보고 싶어. 기존계 그것 막 이런 느낌. 살도 야들야들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감당 안 되는 애가 나왔네. 그런 애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둘 중 누가 따라가겠냐 했는데 네. 홍이가 바로는 그런 애였기 때문에 공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다행이네. 왜냐면 수를 죽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어. 그래서 수는 수 어머니랑 같이 귀중품이 든 수레를 연결한 가마에 타서 보물이요.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 수와 수 어머니를 말로 갈아타게 해요. 진짜 표적이 되기 쉽게. 느려서 붙잡힐 수도 있다 이러면서 서두르게 합니다. 마차는 느리니까요. 그리고 베스티아를 만나 돌아와 보니까 수랑 수의 어머니가 붙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벌써. 근데 잡혔군요. 그래서 이제 베스티아는 수 네. 앞에서 공이 네. 참 잘 속였다고. 진짜? 역시 내 사위. 우리 사위 잘했다 막 이러면서 대견해 했죠. 그리고 수는 얼이 빠집니다. 그러게. 통수를 제대로 맞았지. 이 새끼가 나랑 혼인의식도 했는데 내 뒤통수를 쳤네. 진심인 이러면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베스티아의 딸이 등장을 했는데 그 여자의 손목에 수가 선물했던 팔찌가 나쁘다. 동생 주라고 준 건데 여자한테 가 있었죠. 이거는 동생을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치. 지가 사줘야지. 그리고 베스티아는 풀케르의 잘린 저는 머리를 여자도 기분 나빠야 할 그런. 여자는 모르지. 여자는 몰라. 에라이. 베스티아는 풀케르의 잘린 머리를 아빠의 잘린 머리 수 모자한테 던져줬어요. 수는 공한테 왜냐고 물었고 공은 모든 전말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고해를 했군요. 너가 내 왼수의 아들이야. 수는 내가 참 싫었겠다라고 하면서 월계수 아래에서 착해. 서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라벤더 언덕이 네네네. 네. 월계수 나무가 하나 꽂혀 있었나 보군요. 네네,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어요. 그리고 불쌍해. 공은 앞으로 수는 내 노예가 돼서 일하게 될 거라고. 불편하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그렇구나. 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의 노예가 듣고 베스티아한테 전해줬습니다. 베스티아는 술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겼고 왜 그리고- 내 노예 할 건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팔아넘겼죠. 이상한 기류를 알고 있었구나. 약간 그 자기 딸이랑 이제 엮여야 되니까. 괜히 이제 뒷소문 나는 거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베스티아는 술을 노예상한테 팔아넘기고 네. 팔아넘기면서 베스티아가 파는 게 아니라 네. 공이 술을 파는 것처럼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가 아닐 거라고. 얘가 나를 이렇게 우리 버릴 리가 진짜 없다. 사랑하는 거 맞았던 것 같은데. 공을 만나게 해달라 이랬는데 베스티아의 노예는 이제 씹었. 그쵸. 이게 공 뜻이야. 딱 네가 집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공은 이러라고 했어 이러면서 안 그렇게 그러네요. 전하고 수는 좌절을 한 상태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4년이 흘러요. 와, 급변화. 응. 이제 이건이죠. 그리고 이제 배경도 전장 막사로 바뀝니다. 전쟁이 길어졌나봐요. 막시무스가 갈리아 정벌을 완수하고 대승을 해서 돌아와요. 익숙한 이름이다. 막시무스 아주 익숙하죠. 막시무스. 가이우스 율리우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막시무스는 할 뻔했어. 앞에 수에게 들었던 네. 들이댔던 그 마르스 가면을 쓴 사내로 금발의 네. 파란 눈 네. 율리우스의 아들입니다. 네. 예, 알죠. 그리고 두 번째 공입니다. 24살. 아직 어리네요. 금발의 푸른 한참 눈동자, 빼지. 화려한 미남, 호탕한 성격, 갈리아 군단의 사령관. 그리고 되게 착했어. 순순히. 특이사항이 있어요. 손발 패티시가 있습니다. 저런. 근데 뭐 권력이 있으니까. 선발 정도는 뭐. 아니 근데 이거 되게 괜찮아요. 뭐가요? 저는 그 패티시가 바람직한 패티시였어. 알 수가 없고. 아무튼 강공, 연화공, 집착공, 냉혈공, 다전공, 능글공, 헌신공, 사랑꾼공, 순정공, 전륜공이었고요. 그렇군요. 네, 페디큐어. 가질 건 다 가져. 페디큐어공. 진짜? 수의 발을 열심히 마사지도 다듬어줘요? 해주고 닦아주고 갈아줘요. 너무 좋겠다. 발톱 손질도 해줘. 그래서 좋은 패티시라니까. 너무 좋겠다. 이게 막 더러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막 발 씻겨주면서 배알아에. 칵칵 이러면서 하는 거야. 너무 편하겠다. 아무튼 2권의 공은 얘입니다. 앞에 있던 공은 가득한 것 같은데. 이제 후의 공이죠. 계속 나옵니까? 나오긴 나와요. 나와요. 멀쩡히 살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남편 같은 느낌이에요. 결혼을 했으니까. 쓰레기공. 전남편도 아닌데 전남- 뭐라 그래야 되나. 결혼했잖아요. 약혼을 했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혼인 서약을 했는데. 여기서 공은 이제 막시무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티베는 후의 공이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기다리고 있었던 베스티아 집정관은 쭈글거리면서 승리를 취하해요. 같은 편은 아니니까. 아니고 본가군요. 칭찬을 해야겠는데 좀 그렇고 얘네 가문의 힘을 더 싫기는 싫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공은 그런 집정관한테 그래서 승리로 뭘 줄 거냐고. 우리 고사요. 7년간 타지에서 개처럼 굴렀다. 엄청나네. 너 심했어. 우리한테 뭐 줄 거야 이랬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7년이나 지났지? 노예로 팔려간 지 4년 지났는데. 얘는 진작 예전부터 굴렀는데 잠깐 와서 이제 어머니 파티 아버지한테 걸다가.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님들 저 아직 건강해요. 이러면서 휴가. 왔다가 다시 이제 또 전장으로 간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집정관의 수행원은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습니다. 네. 전승시 사망자를 포함 모든 군단 병사들한테 5천 세스테르티우스씩 큰 돈. 지급한다고 했어요. 공은 5천 누구 코에 붙이냐? 1인당 5천이 아니고 5천을 다 나눠주라고? 아니야, 1인당 5천 맞긴 한데. 1인당 5천 맞아요. 어차피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5일만 나가서 고급 거시기 가서 사라지는 거. 끝나는 돈이에요? 그렇구나. 아까 1천이었죠. 하루 1천이었으니까. 그렇구나. 야, 5천 누구 코에 붙여? 1만씩 줘.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영어 그게 불쌍하는 거. 천이 천도 큰 돈이었잖아요. 3년, 1250이었으니까. 3년치 월세였잖아요. 근데 뭐 목숨 근데 걸고 7년 이랬으니까. 목숨, 맞아. 달라는 거지 뭐. 그것도 이제 이겨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달라고 상급이 그러고 좋네. 백인대장 이상 장교들한테는 이탈리아 땅을 떼서 지급하라고 했어요. 네. 당당했지.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를 읽으라고 했고, 수행원은 공이 최고 사령관의 영광스러운 지위로 로마로 복귀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해요. 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얘는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한다라고 해서 공이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니 맞아. 뭘 쥐들이 뭔데 허락을 해. 맞아. 내가 이겨서 내가 내가 대신 집에 싸워줬는데. 돌아가겠다는데 이러면서 가문의 집이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어 하다가 베스티아 집정관한테 뇌물을 바치고 네. 총사령관이 된 머저리 때문에 그 공이 전장에 있었던 것보다 이제 앞서 있었던 애가 멍청이였던 거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리아 정벌이 수포가 될 뻔했는데 그 전쟁을 끝낸 게 누군지 모르냐고. 맞아. 야, 너 호칭 필요 없고 우리 개선식 할 거니까 이거나 승인해줘 이래가지고 건방지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개선을 했는 걸 어떻게? 맞아. 근데 그 개선식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무관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승전 개선 행진. 개선 장군은 살아있는 신으로 로마 시민들한테 이제 열렬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동상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했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율리우스 가문하고 공의 아빠인 네르바라는 그런 사람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베스티아랑 네르바가 긴장 관계였었어가지고 탐탁치 않았지만 이제 공이 나 개선식 승인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안 해줄 것 같은데. 근데 명목이 없었군요.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이미 인기가 많은데 여기서 승인 안 해주면 그냥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럼 이제 막시무스처럼. 근데 그러면서 수행원이 이제 그걸 전화로 떠나고 공은 노예인 이제 자기 하인인 루비오한테 네. 적당한 남창 하나 구해오라고 시켜서 대놓고 하시는 분인가 보네. 아, 예. 아, 얘는 대놓고 남창입니다. 꼴리는 경우. 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할래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좋은 성격이야. 여기서도 공이랑 그 루비오라는 노예랑 형제처럼 자라가지고 약간 격이 없군요. 네, 좀 친근한 느낌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때 수는 채석장에서 몸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몸을 팔고 있었어. 예. 채석장이라서 당연히 돌을 깨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었군요. 그럴 만한 몸이 되지 않았죠. 체력도 없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돌 갑자기 들다가 납득. 죽을 수도 있다고 납득해버렸어. 생각이 됩니다. 손님은 수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하면서 손님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너무 별로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노예일 텐데. 수는 사마스의 몸을 팔고 있었다고 해요. 사마스라 1아스는 3,125원입니다. 아, 10,000원이네요. 대충. 네,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죠. 10,000원도 안 되네. 어쨌든 9,000 얼마 하겠네요. 안타깝다. 어쨌든 이 채석장에는 남은 남창이 수밖에 없었어요. 뭐 나머지는 죽거나 뭐 어떻게 했겠지? 근데 그 공의 하인이 이제 채석장으로 남창을 구하러 온 거지. 다른 데는 다 너무 멀어서. 가까운 데였구나. 그래서 이제 수가 가게 돼요, 공한테. 출장을 간 거죠. 아, 정말. 몸도 힘든데 그지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네. 수는 하도 굴러서 상태가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겠죠? 그 하인의 감상은 네. 눈은 퀭하고 멍하고 씻지 못한 듯 머리카락은 덩어리 져 있었고 가슴뼈와 손목뼈가 붉어진 깡마르고 왜소한 몸에 외모는 그냥 그랬다. 이런 감상이었고 약간 그거 같아요. 유기된 강아지. 그런 느낌이었을 것 약간 같아. 머리카락이 덩어리졌다 그래서 유기된 강아지 생각했어. 그러니까 푸들 같은 거 그런 생각했네. 느낌일 털 것 뭉쳐 같아. 있는 거. 눈 약간 이렇게 기운 없고 슬픈 눈하고 있잖아. 희망이 없. 아무튼 그랬대요. 그러고 이제 수가 만성적인 폭력과 천대에 길들여진 그런 몸짓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누가 손들면 이렇게 움찔하고 아, 그런 느낌이었겠지? 안타깝다. 포주가 로마 군인이라시니까 자네들이라고 했는데 수는 군이 싫다고 무섭다고 하면서 발작을 일으켜요. 네. 호주는 수를 발로 밟으면서 지랄병 떨지 말고 가서 자라라고 하면서 수의 어머니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어머니도 같이 잡혀있구나. 네, 어머니도 같이 팔려서 이제 같이 온 거지. 네. 그래서 그 하인은 시간이 없다면서 급하게 수를 데리고 갔어요. 네. 병영에 도착을 했는데 수의 걱정과는 다르게 다행히 베스티아 직속의 군단이 아니라서 살짝 안심을 합니다. 네. 하인은 수를 씻기고 단장시켜서
공한테 데려갔는데 공은 이제 예상보다 상태가 괜찮은 애가 아니니까 맞아. 너 이게 최선이야?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게 전분이? 하이는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할 것 하이는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애는 얘밖에 없다고. 아니면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너 기다릴 거야? 이랬더니 이제 그럴 순 없지. 공이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시간도 널널한데 이러면서 할 일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이런 거는 해야지 이러면서 버럭하고 알겠다고 하고 24살. 이때 24살은 거의 34살급 아니었을까. 아, 그렇구나. 건강한 그렇다고, 34살. 그렇다고 하고 뭐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오케이를 하고 수는 공을 보면서 엄청난 미남자라고 네.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놀라면서 그 등지에 이제 그래 또 기분이 좋았겠네. 잘생겨서. 뭐 근데 잘 나쁠 건 없고. 그치 못생긴 애들하고 그냥 잘생겼다. 그냥. 그냥 감탄을 크게 했군요. 그냥 비슷하겠지만 뭐 등 뒤에 임페라토르라고 수놓인 깃발을 보면서 네. 총사령관이라는 걸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네요. 게다가 공은 수한테 이제 제아가 너인 침대에 가서 앉으라고 하더니 네. 가위나 줄칼 같은 도구를 꺼내놨어요. 고문 도구다. 고문이다. 수는 너무 무서웠지만 저걸 날 찌르면 어떡하지? 수는 너무 무서웠지만 뼈를 어쩔 수 바르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앉았는데 사령관이니까. 수의 발을 씻기면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미친 변태면 어떡하지? 근데 변태가 맞아. 그러곤 줄칼을 꺼내가지고 발톱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아, 기분 좋겠다. 공은 이제 다듬다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만져주다가 야 다듬어 놓으니까 또 나쁘지 않은 정도도 아니고 꽤 예쁘네 이러면서 어디서 이런 게 튀어나왔지? 하면서 이제 물건이 신나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의 엄지를 덥석 물었습니다. 이런 그리고 거였어? 이제 발부터 난 시작했죠. 패티시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난 그냥 보고 좋아하는 건 줄 알았지. 그럴 리가. 그렇구나. 수 지식이 짧았네요.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래서 수는 자기가 성적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리가. 공이 흥분을 하는 걸 보고는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공은 수를 예쁘나라고 부르면서 예뻐했고 네. 수는 공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네. 노력했어. 일을 네, 열심히 왜냐면 했네요. 안 그러면은 매질당할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네. 그랬고 이제 다음날 하인이 자고 있는 수를 깨워서 내보냅니다. 하루만 하는 거였어요? 공이 한 번 한 번 하면 한 사람하고는 안 했다고. 아, 그렇구나. 루비오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지. 성실한 걸로. 그래서 이제 수가 군인을 무서워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공이 또 이제 같은 상대랑 2번 잔 적이 없다. 또 올 일 없을 거야 이러면서 수를 안심시키면서 네. 친절한. 병영을 떠날 때 이제 수한테 새 옷하고 신발 주고 이제 남은 또 빵도 멀쩡한 빵도 얻어서 좋은 사람이네. 오게 됩니다. 채석장으로 돌아온 거지. 네. 근데 이제 포주가 빵이랑 신발을 삥 뜯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쵸. 수는 판자촌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한테 남은 빵을 먹으라고 건넸어요. 근데 어머니는 빵을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수를 째려보더니 배신자, 코르넬리우스 가문의 원수, 가문을 배신한 더러운 창부 이러면서 소리쳐요. 엄마가 아들한테? 엄마도 약간 정신이 돌아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수는 이제 고개 숙여서 오열하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빌었죠. 본인 때문에 당한 건 아닌데. 근데 약간 그런 아예- 느낌이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수도 이제 아예 자기한테 책임이 없진 없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약간 느낌이 이상했지만 모른 척을 한 거잖아요. 그때 막 근데 그 삐라도 티베리우스랑 붙어본 그러네. 거는 그러네. 알지 삐라를 숨겼네. 엄마가 티베리우스랑 아마 수랑 알았겠지. 붙어본 거 알아서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지. 엄마는 되게 선정한 스타일이었는데. 뭐 변하신 근데 이제 자기 남편 목 잘려서 이렇게 던져지고 막 이러니까 이성 지금 상황은 이제 채석장에서 빵도 네.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한편 후회공이 된 티베리우스. 잘 살고 네, 있나요? 후회공이죠. 잘 후회공은 후회를 하고 있지. 후회를 하며 잘 살고 있나요? 잘은 살고 있을까요? 아무튼 과거를 후회하면서 수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색에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괜찮은 건가? 자네. 난교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하면서. 미쳐가고 있군요. 예. 또한 누이한테
수가 선물한 강아지는 수의 애칭인 하디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후회공과 누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누이가 이제 수한테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걸 배신 때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누이는 술을 이제 호감을 잘 보고 좋은 호감을 잘 갖고 오빠다 있었지. 이러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자기 오빠가 배불러 보이겠다. 배신을 때린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후회공은 바로에게 그 같이 배신 때렸던 애 있잖아요. 걔한테 시켜가지고 술을 수소문하고 있었지만 흔적도 못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걔가 로마 밖의 노예가 평균 수명이 5년이라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귀족 자제가 살아남기 더 힘들 거라고 포기하라고. 그러고 있었죠. 네. 그렇게 찾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그리고 이제 공한테 나시카가 찾아옵니다. 나시카가 누구죠? 공에게 검투를 가르치고 스승님이네요. 공의 아버지의 참모이고 수행원인 사람인데 오른팔? 둘은 이제 개선식을 어떻게 하면 치를까 고민을 하다가 베스티아의 양자인 티베리우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네. 딸이 죽었고 아, 그래요? 원래 약간 베스티아- 병약하긴 했었어요. 베스티아의 딸이 죽고 부인의 팔찌를 뺏어서 애인한테 갖다 줬다는 소문도 있는 걸 보면은 베스티아랑 그 후회공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공은 신탁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고 네. 마침 또 베스티아가 대제관과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오른팔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대신 복귀하면 정계에 진출을 해서 가문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했고 공은 괜찮을 것 됐다고 치사하게 아버지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좋은 그러면서 사람이네. 아버지 오른팔한테 돌아가라고 하죠. 그리고 하인을 불러가지고 저번에 그 남창 다시 불러오라고 아, 루비오 친구요? 예 그랬고 루비오는 의아해했지만 네. 다시 채석장 가야지, 어떡해. 공은 남창이 예쁜이지 않냐고 당장 데려오라고 해서 이상하게 그 4년 전에 놓쳤던 고양이 네. 가면을 떠올리게 한다며 당분간 걔랑 잘 거니까 알아서 준비시키라고 명령을 해요. 장기. 장기 계약. 네. 루비오는 군인이 싫다면서 애원하던 술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근데 뭐, 나쁜 애는 아니니까. 괴롭히진 않을 거니까. 맞아. 어쨌든 수는 다시 오게 됐고 네. 덮밥을 열심히 했죠. 노예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쉽지 않아요. 아. 어쨌든 보통 공이랑 하룻밤을 지내면 다들 공한테 매달렸나 봐요. 아. 근데 수는 너무 반응이 없는 거야. 너무 잘 대해주나 보다. 나에게 이런 사람 너 처음이야. 그래서 이제 신선하면서도 불쾌했어요. 네. 그리고 공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수 손에 써줬는데 수가 속으로 곱씹으니까 티를 안 낸 거지. 공은 노예인데 당연히 라틴어를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말로 알려줘요. 하지만 공은 이제 수가 정확한 로마 표준 억양을 구사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이 나라에도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서울 어쨌든 사람이다. 뭐야. 어쨌든 얘가 수도의 사람. 수도에서 로마에서 있었나 온 보다. 거라고 추측을 하고 네. 그러다가 공이 수한테 무릎 베게 해달라고 해서 잠깐 눈 붙이려고 했는데 반나절을 자버렸어요. 무릎이 괜찮나요? 저렸을 것 같아. 수는 괜찮지 않았지. 네. 나체로 무릎 베기를 해주다가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 병약해. 그래서 군의관을 불러서 진찰을 해줬는데 얘 열보다 영양실조가 심하니까 체력을 회복시켜주라. 보약을 먹이자. 그렇게 해서 공은 수한테 미련하다고 투덜거렸지만 잘 해줘요. 수가 공을 깨울 수가 없으니까 이불을 덮어준 거지. 네. 지는 못 덮고. 불쌍하다. 이불 하나만 더 있었어. 착해 빠졌어. 공은 이제 수가 그래도 잘 사실 먹어야 해. 다정함보다는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착한 걸로 합시다. 그래요. 착한 걸로 수는 합시다. 시정일관 착했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다정한 부분에 이제 말려 들어간 거지. 아, 이럴 수가. 그리고 되게 쉬운 사람이야. 진수성찬을 차려서 수한테 먹이는데 네. 수는 채석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못 먹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냥 급하게 이렇게 먹었군요. 엄청 막 쑤셔 나온 거지. 아, 체한다, 체해. 공이 이제 천천히 먹으라면서 포도주를 줬는데 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팔레르는 포도주인 걸 알고 입 밖에 내게 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건데 해버린 거지. 포도주에 조예가 있어. 쉽지 않죠. 나도 모르는데. 마신 다음에 바로 알았지. 색깔만 구분할 수 있는데. 빨간 거 하얀 거. 공이 그래서 이제 그거 듣고 어떻게 알았냐고. 로마에서 팔려온 거냐, 전주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네. 물어봤는데 수는 도미네라고만 불러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거짓말한 거네요. 네. 왜냐면 이제 척살 당했으니까 집이. 아, 그렇지. 응. 공은 잠자리에서 수의 습관 같은 것도 전주인이 가르쳐 준 거냐고 물었고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이 있었냐고 물으신 망꾸님. 그런가 봐요. 수는 고민하다가 끄덕거렸어요. 네. 공은 루비오한테 수가 유곽으로 돌아갈 때 네. 포준엄한테 수가 자기 외에 손님을 받게 하지 말고 손찌검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라고 해서 그렇게 전했죠. 그리고 다시 돌려줬어요? 이제 왔다 갔다 왔다 조금씩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있고 하니까. 아. 그리고 수의 친우였던 마리우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 후회공은 장례식이 갑니다. 마리우스 가문하고 네. 후회공의 장인은 동맹 관계였어요. 아, 그렇구나. 마리우스는 그새 혼인해서 아기도 있어요. 잘 살고 있네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성격 좋고. 마리우스는 내 친구 살려내려면서 후회공한테 화를 냈고 후회공은 안 죽었다고. 응? 걔 안 죽었다고. 수 안 죽었다.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 찾아낼 거라고 그러진 이렇게 말고. 얘기했죠. 하지만 마리우스는 이제 마르키우스 가문의 결정권자는 나고 더 이상 우리 가문은 레피두스 가문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오. 했어요. 갑자기요? 척졌죠. 아, 이렇게요? 아빠 죽자마자 바로? 후회공은 네. 마리우스 재무관하고 사소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막 이런 느낌인 거지. 오해다. 그러면서 옥진아 소문은 자제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마리우스가 쫓아가서 네가 뭐라 된 거 같냐고 맞아. 화내려고 했고. 난 처음부터 널 의심했다고. 맞아. 후회공은 수가 돌아왔을 때 반겨줄 사람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나쁜 놈. 무서운 새끼. 그리고 이제 공하고 수하고 잠자리를 한 지 한 달쯤이 되고 루비오는 공이 이렇게 한상대와 오래 하는 게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모레는 이제 새 남창이 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러네요. 그래서 수가 좀 불쌍했습니다. 한 달에 걸려서 온 새로운. 너무 길었어. 공은 수한테 자기는 여길 곧 떠날 건데 네. 자기랑 같이 로마로 가지 않겠냐 제안을 하고 수를 공식적인 정부로 로마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러면서 정부 제도가 있었군요. 그런가 봐요. 합법적이야. 그렇게 근데 하면서 어쨌든 노예니까 그 정도면 그냥 엄청 잘해주겠다. 대우는 잘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겠지. 꼬득이 있는데 수는 공의 말을 자르고 죄송하지만 로마에는 갈 수가 없다. 가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자기 적들이 다 거기 있고. 엄마도 여기 있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 얼굴 알아보면 어떡해. 그치. 공은 수가 자기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거절해서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그러게 내가 훨씬 잘 대우가 쓰고 있는데. 훨씬 다른데. 호주랑 계속 살고 싶어? 막 하지만 그 수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마음을 접어요. 착하다. 강제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후회공회 쪽으로 가서 네. 걔는 이제 4년 전에 술을 팔아넘기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네. 메룰라라는 베스티아의 노예였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자유인이 돼서 신나게 술을 퍼먹은 메룰라한테 술을 어디에 희망했구나. 팔아넘겼는지 알아내요. 길을 잡아왔군요. 그리고 메룰라는 죽기 전에 죽였나요? 예, 푹 찍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너무 쉽게. 술을 굉장히 살인자네요. 술을 채석장에 팔아넘기면서 네. 팔아넘긴 장본인이 너라고 했다고. 차라리 빨리 말하고 살지. 그래도 죽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살려두지 이미 않았을 거야. 팔아 넘겼을 때 끝났어. 그렇구나. 말했다면서 죽으면서도 이제 후회공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지지 줬습니다. 않았어. 나는 이겼다. 죽더라도. 내가 더 거지 같을까? 네가 더 거지 같을까? 죽는 게 더 거지 같...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공과 수는 열심히 덮밥을 먹었죠.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열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는 자다가 깼는데 야근. 솔직히 채석장으로 돌아가기 싫지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 맞아. 여기가 좀 응, 먹을 그래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잘 주고 따뜻하고. 씻을 물도 주고 얘도 잘 대해주고 때리지도 않고. 침대도 폭신해. 노예로 아늑하다. 그럼 노예로 보낸 4년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풍족해. 그치 내일 새 남창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굳이 1대1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거 같긴 해. 맞아, 아무튼 재력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좀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굳이 수는- 돌려보낼 이유는 없지 않나? 맞아. 그치 마음에 들었는데 발이 4개면 마음에 들었는데 아닌가? 그럼 다양한 발을 보는 거. 열린 생각. 수는 쪼그려서 채석장 수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서가에 정리된 책들이 보였습니다. 셔틀버스.
아, 셔틀버스죠. 집에 돌아가는 셔틀버스. 책벌레 수는 책들을 구경하다가 오피디우스를 위한 변론. 네네. 아까는 3권이었지만 아, 3권. 이번엔 4권입니다. 아, 호속. 신간이 났어요. 소설입니까? 아니요, 그냥 뭐 이렇게 논설, 비문학 아니었을까? 아, 비문학인 것 같아. 철학에 능했던 시절.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신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책에 몰입을 해요. 빨리 읽어야 돼. 후다닥 읽어야 돼. 그러다가 호위병한테 발각이 돼서 호위병은 서가에서 기밀문서를 빼돌리는 첩자일지 노예 모른다면서 주제에 글을 아는 것 같습니다. 위협을 해요. 네. 소란에 깬 공한테 이제 수는 좋아하는 책이 보여서 잠시만 보려고 한 거라고 네. 그러면서 울면서 말을 해요. 네. 공은 수한테 말이야. 연작이었어. 진짜. 공은 수한테 너 글 못 읽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랬고 수는 끝났다고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공은 좋아하는 책이라면 인상에 남는 구절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기밀문서를 찾던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네. 수는 3권의 구결을 통으로 외워 말했고 이건 좀 너무하잖아. 책을 열심히 뭐 다를 얼마나 때까지 본 거지. 마르고 닳게 본 거야. 무서운 놈. 그래 더 이상- 그거 4년 뒤에 기억하고 있는 것도 무서워. 공하고 루비오는 그걸 보고 놀라요. 네, 놀랍죠. 공은 막사 안에는 기밀문서가 없다면서 어쨌든 수를 일단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 저한테 내려주십시오. 사권이 완결인가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럴 수가. 안 달란다. 수는 체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포주가 수가 벌어들인 그 많은 내 거 이러면서 그럼요. 밀린 이자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해요. 네. 수는 그런 게 어딨냐고 반발했다가 포주에게 어차피 뭐 얻어터지고 노예가 다 주인 거지. 공은 아무래도 찜찜하고 수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네. 이미 말려 있었기 때문에 뭔가 과거가 있는 것 같아. 루비오랑 이야기를 해보다가 수가 귀족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추리를 해요. 조금만 조사를 하면 왠지 나올 것 같아. 건너 조금만 파도 나올 건데. 맞아. 그래서 공은 다시 수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루비오는 오늘 새남창 오기로 한 거 잊었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니? 공은 일단 돌려보내라는 거지 아주 돌려보낸다고 안 했고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그럼 눈치가 없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채석장에서 그 마침 노예상이 새 남창을 데리고 왔어요. 네. 공은 수 어디냐고 물었고 수는 네. 포조에게 대들었다가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팔 다리가 부러져서 또 부상. 네, 노예상은 그런 상태인 수를 팔 수가 없어서 지금 다른 손님을 받고 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뭐야. 공은 화가 나서 노예상의 옆구리를 갈기고 직접 데리러 출발을 주먹을 합니다. 날린 거죠? 네네. 그리고 참혹한 수의 상태와 집 등등을 보고 공은 화가 나서 수를 종종 사서 목 조르곤 했던 놈을 곤죽이 되도록 해주고 네. 수와 수의 어머니를 포주에게서 샀어요. 되게 쉽게 샀네요. 돈을 진짜 많이 주고 싸지. 그리고 네. 이제 협박을 했지 살짝 수 몸을 치료하고 네. 둘이 이제 깨뿌리면서 한 달이 또 지나요. 아, 행복한 시간이. 복숭아 막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복숭아 밭에서 막 그런데 과수원 이제 뭐 놀면서 토화나무 아래에서. 복숭아 따먹으면서 네. 그때 원로원에서 개선식을 승인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아, 두달 이제 가야겠네요. 그런 것 같아. 개선식을 느려. 공무원들.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귀환하지 못하는 군단 때문에 원로원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졌고 거기다가 이제 신탁도 내려가지고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공은 이제 수한테 낡은 주택을 사줘요. 수가 이제 로마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어디 외곽에요? 지금 근처에? 채석장 있던 그 동네. 어쨌든 로마는 아닌 곳에서. 네, 그래서 살게 해주고 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가 끝까지 거절을 했고 싫어요. 공은 무서워요. 로마로 가다가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루미콩강 기슭에서 많이 들어본 강 이름이야. 그쵸. 그래서 결국 수를 데리러 유턴을 합니다. 아, 회군했어. 그래서 3시간을 행군해 간 길을 1시간 안에 전력 질주해서 되돌아왔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채석장 노예상인이 그 나쁜 이 악역. 공이 약간 쪽주면서 수를 산 거예요. 수랑 네. 수 엄마를. 복수하러 왔구나. 네. 그래서 수한테 복수를 하고 있었고 공이 당도했을 때는 수 어머니는 이미 이제 피 웅덩이에 널브러져 있었고 죽었어. 수는 무자비하게 폭행당해서 피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은 그때 이제 그 집에 있던 노예 상인을 죽이고 네. 수를 부축했고 수는 경련하면서 죽여달라고 공한테 부탁을 하면서 네. 4년 왜 전.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 찜찜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네. 4년 전 투베로의 연애에서 내 고양이 가면에 방울 달려있지 않았냐 라고 네. 묻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 정체를 밝혔네요. 네, 그래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편 티베리우스인 후회공. 그럼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정신을 잃으면. 이미 놔두고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어쨌든 후회공은 술을 찾으러 채석장에 갔어요. 늦었죠. 한 발 늦었죠. 네. 역시 여기서도 또 뒤늦은 후회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그곳은 로마 군인이 휩쓸고 갔다면서 네. 풍지박산이 나 있었어요. 아, 다 도망갔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망친 수랑 수 어미는 노예 상인들 손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아, 진짜 5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쵸. 그래서 후회공은 또 후회하죠. 정말. 자기가 늦었다며. 그러니까. 아, 조금만 빨리 걔를 죽였으면. 빨리 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어쨌든 이제 수는 죽진 않았고 네. 치료를 잘 받나요? 네, 닷새 의식을 잃었다 겨우 깨어났는데 수 어머니가 이제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오열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마에서 공의 아버지는 네. 금이 한양한 공을 양아빠. 축하하기 위해 네. 소소한 모임 중이었는데 아, 아니구나. 공의 아버지는 율리우스. 네, 막시무스의 아빠죠. 네, 네. 어쨌든 수는 로마로 돌아가긴 했어요. 그렇죠. 어차피 혼자서도 생존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죽어서 더 이상 그쵸. 이제 미련도 없고 공이 당연히 이제 사창가 있을 줄 알고 자기 이제 모임 중이니까 네. 그래서 와서 좀 인사 좀 하고 하라고 이렇게 네. 자기 네가, 노예를 이제 데려오라고 부른 거예요. 네. 근데 노예가 갔다 오더니 사창가에 없다고 하던데요? 라면서 아드님 분이 사창가에 없습니다. 네, 온 적이 없더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창가를 깨고 있구나. 거기가 아주 남봉꾼처럼 유명한 유명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말에 엄청 놀라요. 아니, 이놈이 정신을 차렸나? 뭐 이런.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설마 그럴 다쳤나? 아픈가? 야 어디 많이 아프다니? 공이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만 하고 조용하니까 아빠를 무난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나 봐요? 집에 네. 같이 안 살았나 봐요? 따로 살았대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오죽하면 그래서 부상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대요. 아, 저랑 똑같이 생각했네요. 거기가 다쳐서 근데 이제 되게 많이 안 공이 좋다더라 이런. 이제 공한테 남동생이 있었는데 네. 남동생 집에 찾아와서 네. 희귀서적만 빌려가요. 아, 공도 혹시 책을 좋아해요? 아니요. 아, 그래서 공의 더 남동생이요. 더 이상하겠구나. 그래서 그 동생이 의아해하니까 내 고양이가 읽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런 왠지 말을 납득. 합니다. 네. 고양이는 책을 읽을 수도 있지. 어쨌든 그 책만 빌려간 다음에 수는 어머니 잃은 충격 때문에 알아 누워 있다가 치료 오락가락. 중이었고 네. 그때 이제 처맞은 것 때문에 5개월 동안. 네. 그래서 이제 한쪽 눈만 볼 수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붕대를 풀었대요. 그리고 이제 다리는 골절된 거 아직 회복 중이고 왼팔은 부러졌었는데 네. 이게 너무 자주 부러졌었던 거라면서 완벽한 치료가 어렵다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해요. 아, 근데 이 시대에 의술이 좋았나 봐요. 네, 뭐 아프지 수술도 않은가 봐.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기하다. 그래서 공은 이제 수가 의욕이 없어 하니까 이제 개선식 날짜가 정해졌다면서 내 월계관 기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월계관 기수가 뭐예요? 월계관 씌워주는 사람? 네. 근데 수는 자기가 로마 시민 앞에 나서게 되는 게 두렵긴 했는데 옛날부터 이제 꿈꿔왔던 일이니까. 아, 뭐 하고 싶었었어? 약간 이게 명예직이에요?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런.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순 없지만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꿈이었던 거지. 약간 보조해주고 그런 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는 검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맞아. 참 밝아. 사람이 긍정적이고. 좋은데 좋지. 네. 어쨌든 그러던 한편 후회공은 네. 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좌절해서 폐인이 돼 있었어요. 네. 하지만 공이 그 베스티아의 이중장부랑 치부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그거가 공개돼서 그 베스티아의 가문을 몰락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후회공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수가 죽은 줄 알고 자기도 죽으려고. 페인이 되는 와중에? 그쵸. 복수를 하고 죽네? 네,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신의 누이를 이제 바로가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바로 약간 야비한 사람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싫겠다. 근데 이제 맡길 데가 없으니까 바로한테 내 동생 잘 부탁한다면서 좋은데 시집을 보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아닌 것 같아. 그렇구나. 어쨌든 바로가 좀 그런 성격이긴 한데 여동생한테는 되게 지그정성인 끔찍했구나. 걸로 나오긴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누이랑 가솔들을 챙겨서 로마 밖으로 떠나라는 말을 전했고, 유언을 들었네요. 네, 그렇게 남기고 이제 후회공은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죠. 네. 그리고 개선식이 거행됐는데 공이랑 수에게는 최고의 날이었다고 해요. 기분이 어쨌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한 후에 공의 집에서 개선 연회, 하고? 네, 2차가 열렸죠. 네. 후회공도 거기 참석을 하게 돼요. 다 모여버렸어. 근데 이제 공이 자기가 이 연애에서 나는 정치에 생각이 없어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선포. 이제 그랬는데 이제 후회공은 그런 공을 질투의 눈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자기는 갖고 싶어도 되게 발버둥쳐서 거기까지 올라간 건데 얘는 사람들이 준다는데도 거절해. 금수저. 나는 됐어. 나는 그냥 난 진짜 전쟁 나면 밑바닥부터. 그렇게 좀 싸우고 이제 어차피 돈도 많은데 집에서 그냥 내 애인이랑 놀면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편안하게 그렇게 살겠어. 살고 싶어 이랬는데 어쨌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참 꼬여있네요. 네, 그래서 질투? 뭐 이런 삐딱한 마음이 돋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유흥이 가면 네. 파티라고 이제 하면서 공이 고양이 가면 써야겠는걸? 네. 그러면서 이제 즐기라고 해놓고 수한테는 이제 그 고양이 가면을 쓰게 해요. 역시. 근데 왜냐면 이제 이 뭔가 가면을 씌워놓으면 리마인드 웨딩 같은 느낌이야. 로마 스타일로. 근데 자기 얼굴이 가려지니까 수도 네. 좀 안심하고 즐기라고 바람 쐬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한 거고. 사람들을 알아볼까봐 무서워하니까. 네. 그래서 수는 너무 무서우니까 구석에 잠깐만 앉아있다 오겠다라고 했어요. 구경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후회공은 알폴론 가면을 쓰고 있었고, 네. 이 후회공이 그래도 몸이 역시 좋았기 때문에 네. 귀족들이 막 댐빈 거예요. 자꾸 몸으로 들이대니까. 네. 귀찮아서 구석에 정원 근처에서 앉아 쉬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방울 소리가 들렸는데 네. 보니까 고양이 가면을 쓴 청년이 흡사. 그 수랑 네. 닮은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착각인가?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쵸, 죽었댔는데. 맞아. 그때도 고양이 가면이었지. 맞아. 그래서 후회공이 다가가서 어느 집 자제냐고 여쭤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수는 이제 후회공인 걸 바로 알아봐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켜요. 너무 그러면 놀라가지고. 숨을 잘 쉬게 하기 위해서 가면을 벗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려고 도와주려고 이제 했지. 다가갔지만 네. 그때 공이 나타나죠. 귀신같이 나타나서 맞아. 알아보면 술을 안 돼. 챙기면서 뭐 연회장으로 돌아가라고 후회공한테 내 싸우고 있었어. 집에서 나가는 안 했군요. 너 저쪽 가서 즐겨. 막 이러고. 아, 즐겨. 내 집에서 즐겨. 얘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공은 술을 연회장에서 떨어진 그 정원으로 데려가서 네. 진정시키는데 네. 공은 그 아폴론이 수작이라도 부렸냐면서 혼내줄까? 라면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수는 이제 안아달라면서 애원하면서 왜 앵겨? 근데 이제 수가 아파서 사실대로 공이, 말을 하라고. 공이 참고 있었대요. 아, 5개월을요? 네. 대단한 사람인데? 순정공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절제를 하고 있었지. 근데 네. 이제 수가 상관없다면서 매달리니까 열심히 아니, 덮밥을 이런 걸로 먹어요. 풀면 안 된다고, 수야. 근데 그 덮밥 먹는 걸 네. 후회공이 뒤에서 몰래 숨어서 봅니다. 가면을 다행히 쓰고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럼 알아버렸네? 응. 수인 걸 알아봐요. 살아있는 걸 알았네? 느낌이 이상해서 온 거지. 다음날 아침에 공이랑 좋았을까? 수가 여운을 즐기고 있었는데 루비오가 손님이었다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 그래서 공한테 들이닥쳤군요. 전해요. 네. 손님은 당연히 후회공이었고요. 네. 후회공은 내 노예를 돌려받으러 왔다. 와, 적반하장. 수의 이름이 나는 적힌 갈 노예 문서를 생각이 내밀었습니다. 없어. 아, 이러면 조금 재판으로 가야 되나? 분명히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문서는 얘한테 있어. 그러게, 이거 약간 내 집 찾기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아니, 문서를 빼앗겼다고 집을 뺏기는 건 좀 그렇잖아. 그치. 좀 내가 슬프지만 내 돈 들여서 샀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뺏겨요? 그래서 너무 싫다. 공은 이제 그때 공은 수가 풀케르의 아들인 걸 알게 돼요. 풀네임을 알게 된 것이죠. 나 그렇구나. 네. 하지만 이제 공은 개소리 말라고 그러면서 거절했고 그런가? 그때 수가 목욕탕으로 가는 거를 멀리서 발견한 후회공이 수를 부르면서 쫓아가려고 했고 거기서 이제 공이랑 육탄전을 벌이게 됩니다. 네. 개싸움을 했죠. 이겨라. 그래서 수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후회공인가 아니면 공인가 네. 누구 고를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극명하네요. 이후 결말 이야기를 패스하고 감상 부분으로 바로 건너뛰시려면 1시간 51분 33초로 넘어가 주세요. 네, 스포입니다. 수는 놀라고 구석에 쭈그려져서 공포에 떨고 있었고 공이 다가가니까
죄송하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무서워서 불쌍해. 그랬다면서 빌어요. 팔지 말아달라고 허락해 주시면 조용한 곳에 가서 쥐죽은 듯이 살겠다고 그러면서 울먹였고 공이 수를 달래줬고 진정된 수는 자초지정을 얘기했고 공은 다 듣고 나서는 수가 더 좋아졌다고 하면서 이제 다정하게 뭔데? 뽀뽀도 하고 그치 이미 이렇게 많이 씌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회공은 공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공과 자기가 재산권 분쟁이 있는데 중재해달라고 네. 해요. 공의 아버지가 그 노예를 내가 7천 데나리우스에 사면 되겠냐 했고 후회공은 값을 따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팔 생각 없다. 이 나쁜 서류는 나한테 있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새끼. 공의 아버지가 정적에 살아있는 핏줄만큼 곤란하고 골치 아픈 게 없다. 아. 어떻게든 후환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후회공은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이제 자기들끼리 끝내자 이 얘기죠. 합의 보자. 하지만 공의 아버지는 네. 야 그 법 우리 가문의 손자가 만든 법이고 바꾸지 못할 거 없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별로 대수로하지 않았어요. 법 위에 있죠. 역시 내추럴 귀족은 세. 그렇지.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 없는 아들의 고집이 골치였는데 이참에 데뷔. 야 너 고맙다잉. 토지를 불살라는. 이걸로 이제 우리 아들 끌어들일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걔가 한다면 굉장히 잘하는 애라고 안 해서 그렇지. 둘은 공하고 수는 복숭아 과원에 놀러 가서 중에 잘 데이트를 놀고 합니다. 있군요. 네. 공은 뭐 주변에서 보던 말던 수를 잡고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둘은 풍년을 기리는 죄를 흑이에서 지냄. 그게 뭐예요? 약간 풍년을 기리는 야외에서 또 덮밥을 먹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뿌렸죠. 네. 풍년을 기린다. 예. 이 고대 이집트의 의식처럼 뿌렸죠. 그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랬나봐요. 고대 이집트에? 알고 싶지 야이강에 않았다. 뿌렸대요. 숭하다 숭해. 아 들었던 것 같아. 숭해. 아니 파라오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파라오가. 아, 파라오처럼 뿌렸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흑투성이인 채로 집에 들어가니까 네. 공의 아버지랑 흑에서 후회공이 넘어졌습니다. 후회공이 와 있었어요. 공의 아버지는 자기 병력으로 공을 제압하고 수를 후회공한테 넘겼습니다. 공 아버지는 이전에 자기한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던 공의 뺨을 때린 후에 그 이제 연애 같은 데서 나 정치 안 해? 이랬던 노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공의 뺨을 한 대 때린 후에 아들을 때린 거죠? 네. 너 걔 되찾고 싶으면 정치 하라고. 맞아. 네 힘으로 네가 되찾아오라. 네 힘으로 찾아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은데? 아빠가 똑똑하신데? 아빠 그래도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못할 일 없다 이런 거지. 그러면서 공이 술을 포기한다면 네 진심이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죽여도 상관없겠지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런 대가 없이 순의 집안 마지막 사람이니까 걔를 살려놓을 순 없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제 후회공을 따라가게 된 수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너무 싫겠다. 그제야 후회공은 수가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걸 깨달아요. 너무 늦게 깨달아. 원수. 집에 도착하고 후회공은 노예장한테 수는 자기 시중을 들 거라고 근데 아직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을 맡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안내받은 수는 후회공이 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샬로라는 가짜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면서 뜸을 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가명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공은 수의 집을 자기가 차지해서 살고 있었어. 기분 나빠. 정말? 지가 뺏었어. 아, 너무 눈물 나겠다. 옛날에 내 집이었었는데. 맞아. 근데 이제 그 집에 수랑 친남매처럼 자란 여종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있었어.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회포를 풀고 있었는데 후회공이 나타납니다. 네. 후회공이 수를 찾아 헤맸었다고. 네가 죽은 줄 알았다. 나는 너를 팔지 않았고 사실이긴 하죠. 그랬지만 수는 믿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 뭐 이미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는데 맞아, 너무 세게 맞았어. 너무 세게 맞고 많이 맞고 수는 자기를 안심시킨 다음에 또 어디로 팔아버리려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이번엔 하고 제석장이 아니면 어디려나. 더 심한 데 가면 나는 그냥 죽을 것인지 이번엔 얼마나 멀리 보내려나.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공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이 1도 없군요. 예, 의미 없지. 그리고 공은 수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덮밥을 시도하려 하지만 수는 반응하지 않았죠. 얘는 되게 대쪽 같네요. 멘탈이 대쪽 같은- 몸을 지배하는 스타일이네요. 대쪽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결국 공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단둘일 때는 예전처럼 반말도 하고. 그렇게 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을 나갔죠. 네. 공은 공직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예. 진출하면 이제 전개에 네. 옆에서 공의 내가 아버지랑 다 휘어잡겠어. 이제 아버지의 오른팔이 감개무량하게 바라보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야 그리고 권력욕이 생겼어. 공의 아버지가 공한테 스스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교육관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떡밥을 아버지는 막 던지고. 내가 이거 하면은 뭘 걸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해.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내가 뭘 걸길 바라냐 했는데 공이 자기가 술을 되찾아오면은 네. 다시는 둘 사이를 참견하지 말라고 해요. 네, 인정. 그걸 막는다면 아버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키워놨더니 이게 폐륜을. 그래서 후보 유세장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낳고 길러준 게 누군데 어이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 잘 컸고. 오른팔한테 내가 무력으로 차지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몰래 네. 만나는 것까지 금지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일일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때 제발 흘려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두 번이나 말하는데 네. 약간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른팔이. 이 오른팔님도 굉장히 올곧으신 분인가 보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팔이 올곧대. 그리고 오른판 하고 싶니? 수가 아침에 그 남매처럼 지냈던 여종과 식사를 하면서 네. 막시무스의 외모 찬양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이요? 공이요. 네. 수는 공이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됐으니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그러던 중에 후회공과 강제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후회공은 계속 밥이 넘어가니? 자기 마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죠. 수는 후회공이 그동안 노련한 정치가가 돼가지고 자기를 더 쉽게 뒤통수 칠 수 있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갖고 놀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믿지 않는 거지. 네. 그러던 중 네. 성숙한 여인으로 자란 후회공의 누이를 만나게 되고 네, 여동생. 어쩌다가 후회공과 혼인을 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죽었다 그랬죠? 네네. 누이는 후회공이 수를 닮은 남창만 집에 불려들였고 맨날 새언니랑 싸우고 불쌍하다, 저. 이제 언니. 새언니는 이제 남편이 자기를 안 봐주니까 계속 울었던 거지. 왜 남자 끼고 놀지, 같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이분도 올곧으신 분이요. 이분도 그냥 같이 정직하신 놀아야지, 분이었다. 그냥 막,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약혼자인 줄 알았는데 컸어야지. 아니었어. 그럼, 즐겨야지. 그럼 몸도 안 좋았다며. 왜 울고 있어? 짧은 인생 즐기다 갔어야지. 그러니까 행복하게만 살아.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유람 가는 척 술을 찾으러 갔다가 네. 이제 헛걸음 하면은 아편하고 대마를 열심히 했고 페인처럼 살았고. 예, 페인이었죠. 후회공은 계속 술을 잊지 않았다는 말을 해주는데도 네. 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나라도 못 믿겠어. 수는 누이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니까 사실일 근데 거란 이게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쵸, 이미 내 집안이 마음이 컸는 망했고 걸. 걔가 배신을 때렸던 그래서 뭐 거고 다시 사랑해달라는 거야? 뭐야? 이런 그러니까. 생각만 들 것 같아.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러면. 어쩌라고 쟤가 날 좋아한다고 내가 쟤를 좋아해야 돼? 맞아. 내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는 걸. 그렇게 밟아놓고 또 똑같길 바라면은 맞아. 너무 도둑놈이지. 그러면서 이제 누이는 수가 원하면은 도망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수는 괜찮다고. 어차피 도망가도. 그래봤자 갈 해결되는 데도 건 없을 없어. 거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은 로마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그게 막시무스인가요? 네 그렇죠. 공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네. 라는 말도 해줍니다. 누이는 뭐 잘못은 없으니까 걔는 몰랐으니까요. 네. 근데 후회공이 등장해서 누이한테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왜 얘는 왜 짜증이야? 애가 성격이 그러니까. 예민해졌네. 수를 아니 여동생은 최우선으로 지금 변호를 해줬는데 왜 짜증이야?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급한 거지 지 마음만. 그렇군요. 수를 최우선으로 삼고 싶으니까 너도 이해해달라 이러면서 수의 허리를 끌어안고 데려나갑니다. 네. 그리고는 서재로 데려가서 덮밥 먹자고 하는데 갑자기요? 수한테는- 최우선으로 한다며 이놈아.
나머지는 그냥 손님이었던 거지. 채석장의 손님 후회공이. 중 한 명 같은 거지. 후회공의 고백이 다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흘러나옵니다. 아무 감흥이 없군요. 그쵸.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련다. 이런 나는 일을 느낌인 하겠습니다. 거지.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원로원 회합날이 됩니다. 정계 진출인가요? 야. 수는 누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몰래 원로원 의사당 구경을 하러 와요. 마실도 나갈 수 있구나. 또 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 얼굴 잘 느낌이 가리고. 그리고 석상 위에서 공을 바라봤는데 네. 공이 이제 눈치가 빨라. 맨이었던 거죠. 눈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겠지. 공이 그를 보고 수인 것 같아가지고 다급하게 루비오를 보냈어요. 네. 루비오는 수를 해당 뒷골목에 고급 여관에 모셔놨다고 전했고 네. 공은 기뻐하면서 네. 아, 우후! 좋아.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 공은 의사당에서 마리우스 재무관이 네. 수랑 친구였고 아, 그런 맞다. 마리오스를 아직 못 봤네. 그런 그가 반려된 개선식을 승인해버린 것도 알았어요. 마리오스가 오케이 해버린 것이지. 우리 편이었군요. 하지만 이 회의에서 후회공은 로마를 지킨 갈리아 군단을 이제 로마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진짜? 지휘권을 로마에 넘기는 것을 제안해요. 군대를 해제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공은 목숨 걸고 7년 동안 전쟁에서 싸웠는데 이제 와서 위협이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근데 후회공이 되게 큰 패를 던졌네요. 그쵸. 이건 완전히 밑작업 없으면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자기 같은데. 편인 사람한테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모욕하지 말라 하면서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갈리아 군단의 지휘권을 포기하게 하려면 너네 군단도 지휘권 포기해. 그래, 이렇게 우리 해가지고 모두 그치. 너만 가지고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겠니?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그 베스티아는 그래 나 포기할 수 있어. 뒤가 없는 사람이야. 이 새끼 뭘 내일이 없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나 포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의회 때 노인일을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네. 당황해하는 그 공의 동생한테 아, 공의 남동생이 있었죠? 네. 책을 좋아하시는. 공의 동생한테 베스티아가 외부 동맹국의 병력을 끌고 올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아, 똑똑한 참모네. 동생한테 네. 베스티아의 행적을 알아내기 시켜요. 그리고 공은 기다리는 술을 찾아가서 둘은 또 덮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아, 맞다. 몰래 만나는 건 막지 않겠다는 거지. 그쵸. 능력발 알아서 잘 만나봐. 그럼. 남의 눈에만 안 띄면 되지. 뭐 니들이 몰래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렇게 해서 근데 후회공, 어차피 돌아갈 때는 다시 후회공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긴 하죠. 그럼 그 시간에 누이는 뭐 하고 있었으려나? 망봐? 어떻게? 망본데. 어떻게 누비오랑 같이 놀아야 되나? 아무튼 그 뒤풀이 같은 회합이 있어서 네. 얘는 파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후회공이 늦을 거라고 생각하고 둘이 네. 안심하고 만나요. 네. 그리고 밀회. 한편 베스티아랑 후회공의 회합 자리에서 곡물 공급 담당자를 매수를 해서 밀을 빼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밀이 폭등을 하면 네. 국내 가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열심히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후회공한테 축객령을 내려요. 오른팔로 쓰다가 갑자기. 그래서 후회공은 찜찜해하면서 집을 나서는데 그때 그 바로라는 그 친구가 나타납니다. 같이 새작질을 했던. 네. 바로는 베스티아가 유데아의 왕녀에게서 아들을 받고 어머. 아들 없어서 얘를 양자로 입적한 그러니까. 건데 이제 아들이 아들이 있었네. 있으니까 또 이제 나가리야. 개줬다 이런 식이 된 거지. 아. 후회공은 바로한테 베스티아 측근의 의원을 매수하고 후계를 죽일 암살자를 찾아달라고 해요. 친아들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수한테 안 와도 되냐고 매달리고 덮밥을 먹은 후 술을 안고 누워서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을 했죠. 네. 하지만 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그리고 공은 봐봐, 이 사람들이 차갑다고. 너무 냉정하게 얘기해. 이런지 내가 어떻게 몰라. 이미 공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회공은 저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니 이게 후회공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 그리고 수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냥 공이라도 비겁하시군요. 뭔가 아니 하면 수가 뭔가 공한테 감정이 남아 있었으면 우리도 얘인가? 이랬을 텐데 수가 너무 이렇게 칼같이 잘라내고 있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은 사람을 풀어서 그 베스티아의 이제 뒷배를 조사를 하게 했고 그 중에 베스티아랑 후회공을 이간질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요. 네. 그리고 후회공은 수를 데리고
네. 이제 혼자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연인 노름을 하다가 해가 지고 나서 수를 마리우스 친구 찐친의 저택으로 데려갑니다. 좋았겠다. 마리우스 처음 보는 거죠. 예. 4년 만에 만난 그쵸. 건가? 그쵸. 4년 넘었지. 4년 반. 죽은 줄 알았던 친구를 만난 마리우스는 오열을 했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수는 마리우스의 집에 묵게 됩니다. 마리우스가 굴 사주면 좋겠다. 맛있는 거 줬겠지 뭐. 너 굴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후회 내가 공은 좋아한다. 후회공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 친구랑 편하게 있다가 와라 이러면서 간 거지. 그리고 수는 친구한테 자기가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했고 공이 자기를 구해주고 로마로 데려와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마리우스는 수가 공을 만나고 싶다는 말에 야 우리 어려울 게 집에서 있냐? 만나. 야 우리 집 제공해준다. 이러면서 아주 방앗간이 되었군요. 그랬죠. 공을 조찬에 초대를 합니다. 공은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어서 찾아갔고 네. 조찬 자리에서 마리우스는 베스티아가 퍼뜨린 곡물 부족 사태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면서 너 야, 너 네가 조심해. 표적인 것 같다. 그러면서 조언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마리우스는 공한테 수가 어떤 존재냐고 물었고 이거 너무 닭살인데 안 읽으면 안 될까? 어쨌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고백을 했네요. 너무 이렇게 소설에선 구구절절한가 봐요. 예, 소설에서 좀 더 본문장은 있지만 소설로 소름. 저는 약간 책으로는 읽을 수 있는데 내가 말할 순 없기 때문에 아무튼 내 입으로 말하기. 백년해로 하고 싶은 사람이다 네. 라면서 얘기를 했고 마리우스는 마음에 들었겠죠? 네, 마리우스는 이 사람 이제 마음에 든다. 너 쟤한테 못하면 뒤진다? 그러면서 좋은 공과 친구네요. 수를 서로 만나게 해줘요. 네. 그 후에 원로원 이후 회의 이후에 공은 베스티아한테 면담을 요구합니다. 베스티아는 공이 부결된 병사들 포상금 지급권으로 찾아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달라고 했던 그거. 돈 주기로 했잖아. 네네. 하지만 공은 베스티아를 협박할 증거를 내밀면서 후회공이 뺏어간 수를 원래 모습 그대로 돌려받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 일로 베스티아는 후회공을 고운 눈으로 안 보게 됩니다. 이간질을 제대로 했네요. 예. 그리고 후회공은 그런 베스티아를 이제 회의에서 마주치고 의아해했고 집으로 돌아와요. 차가운 시선을 느꼈나 보다. 네. 눈빛이 왜 좋지 않아. 저러지? 근데 수가 한 달에 한 번인 자유시간이라 가지고 놀러가 나갔다는 말을 듣고 되게 가혹하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놀고. 일주일에 한 번 놀아야지. 그래도 일을 하고 있진 않을 거니까. 그 좋은 로마 시대. 노예니까. 그럼 이제 당장 찾아오라고 노예들한테 지시를 해서 네. 하지만 당연하게도 수는 공과 행복한 덮밥 시간을 갖고 있었죠. 마리우스 집에서. 예. 친구 집에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마음껏 만나시게. 그것도 더 너네 행쇼해라 이러면서 준 거라서. 수는 덮밥 타임 이후에 네. 홀로 마르스 평원의 언덕에 올라서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묶고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후회공이 이성을 잃고 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죠? 없어졌다고. 너 어디 갔었냐고. 마리우스 집에 갔다 왜? 냐 그러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겠냐. 수가 덮밥을 먹은 흔적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후회공이 공을 죽이겠다고 저주하면서 수한테는 사랑한다고 매달립니다. 점점 망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갈 때까지 가고 있어. 이미 망가졌지만 더 갈 데가 있을까? 그래서 다음날 후회공은 수를 라벤더 꽃밭이 보이는 언덕에 데려가요. 추억의 장소군요. 네. 그쵸. 4년 전 그 장소. 후회공한테만 추억의 장소. 후회의 장소. 그 둘이 사랑을 나눴던 월계수군락이었고 후회공은 자신이 이제 수한테 많은 걸 잘못하고 망쳤다는 걸 아는데 여기서 네. 끝내고 싶지 않다. 다시 하고 싶다. 네. 이거를 정말 구구절절하게 길게 얘기합니다. 네. 장황하게. 되게 질이 멸렬했나봐요. 되게 차갑게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가 너무 차갑나?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애절하게 얘기했어요. 네, 절절하게 얘기했고요. 수는 가끔 아무리 원하고 기도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다면서. 네. 우리가 그치. 사랑한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네. 그것 또한 일부지만 네. 그때 온거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건 운명의 여신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신화와 함께 여기 있어. 네, 철벽을 쳤죠. 네. 후회공은 차갑네요. 후회공은 오열하면서 난 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며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거라고 합니다. 안전이별. 그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후회공은 내일 동이 트면 바로 수를 데리고 네. 수를 위해 지은 집으로 떠날 생각을 해요. 납치죠? 이사. 납치지 이게. 그렇구나. 아, 공이랑 못 만나게 이제 네. 가둬두려고. 도망가려고. 근데 집에 딱 갔더니 선수 쳐서 이미 무장한 병사들이 와 있었고 그렇군요. 이제 공이 데리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비오가 수를 안으며 안심시켰고 네. 병사는 베스티아가 수의 소유권을 공한테 이전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양아빠가 배신 때렸어. 네, 이미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 무적 사용도 허락한다고 했어요. 필요할 경우 내 아들을 쳐도 된다. 때려도 가짜들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지만 후회공은 반항을 했고 네. 그때 나타난 공이 이제 수를 부르니까 수는 공한테 달려갔죠. 쪼르르. 네. 그러고 공은 수를 서류상으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네. 우회공 씨가 정말 술을 좋아했다면 이미 서류부터 없앴겠지. 이제 서류 없으면 근데 왠지 서류 떠날 것 없애면 같아서 서류 없으면 그랬으려나? 묶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그런가? 아니면은 마리우스에게라도 양도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것도 싫은가 보네요. 애초에 그냥 소유욕이었어. 계속 사랑이 함께하고 아니었어. 싶었던 거지. 집착이죠. 네. 근데 이 뒤에는 결국 이제 다 잘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네. 너무 더 얘기하면 정말 네. 끝까지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의 공작이 기대되네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정치질 좀 나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공하고 마지막은 101수로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이미 네. 중간부터 101수. 중간부터 101수지. 네, 베스티아는 지읒되고요. 후회공도 열심히 후회하는 삶을 살면서 그쵸. 영원히 후회해야지. 발답게. 죽진 않는구나. 죽진 않고 그냥 이렇게 영원히 고통받나요? 살아가는 내내? 진짜 좀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하면서 끝나요. 베스티아 쪽을 몰락시키는데 또 도움을 줬나 그랬어. 이상하게 복수를 했네. 그렇게 하고 어디 가서 막 속죄하면서 살겠다 이러면서 갔던 것 같아. 어쨌든 수가 공한테 돌아가는 거에 더 이상 터치는 안 하고 못하는 거지만. 혼자 아픈 사랑을 하기로 했군요. 그쵸. 그러고는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도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린다기보다 그냥 나는 계속 너를 사랑할 거야 하죠. 네가 날 사랑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온다면 좋고. 네가 온다면 좋지만 더 이상 그거를 강요하거나 이러진 않겠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거 다 스포했네요. 해피엔딩입니다. 디엔자는 뒤에 되죠. 근데 약간 사건이 있긴 하니까. 네. 뭔가 저희가 얘기 안 한 거는 그냥 본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밌으니까 그쵸.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생각보다 이게 몇 권이었지? 3권. 짧아요. 많이 길진 않은데 근데 금방 후루룩 집중해서 보게 돼서 전 시대물이라서 저 시대물을 좋아하나 봐요. 재밌어요. 시대물 재밌죠. 이름들이 막시무스, 티베리우스, 하드리우스 막시무스 너무 좋아. 이름이 너무 아는 이름이야. 어쨌든 막시무스가 결국 될 주식이다. 네. 저는 그냥 막시무스 그 가면 쓰고 나왔던 첫 등장부터가 이미 될 주식이라고 얘구나 생각해요. 이러지. 아 뭐지 이 척들이 대단한데. 그냥 이게 태양처럼 빛났대잖아. 아 그래요? 그리고 초반부터 너무 후회공이 너무 쓰레기였기 때문에 돌아오나 했지. 그래서 이제 물론 공 둘이 다 과거가 좀 화려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수를 만난 이후에 그게 이제 확실히 다른 게 수를 정말 처음부터 계속 애지중지한 게 네. 이제 막시무스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후회공은 정말 후회밖에 안 냈고 남은 건 후회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게 둘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셋이구나.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네. 이게 후회공이 결국 후회공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얘가 남창을 불러서 난잡하게 놀고 있잖아요. 얘는 안 돼. 이게 조신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 얘는 5개월이나 기다려줬는데 막시무스는 물론 수를 만나고 나서는 계속 일편단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수가 죽지 않았어라고 해놓고 어디 감히 그렇게 아랫도리를 눌리고 다니냐고. 그리워하는 거지.
이거부터 이미 글렀다. 그리움을 네. 술로 달래고 저는 관리해도 돼. 저는 마약 그럴 해도 수 돼.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네. 그래도 싫은 건 싫어. 글렀다. 네. 텄다. 수를 그렇게 데려가는 것도 그런 상태였고 수가 이미 마음이 떴기 때문에 어쨌든 후이공은 초반에 보면 네. 자꾸 그 수와의 관계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것부터가 이미 좀 글렀었어. 초반에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양다리인 거. 얘는 아무래도 텄는데 이러면서 봤어. 난 그게 제일 싫었어. 팔찌를 어. 여자친구한테 준 게 너무 싫었어요. 맞아, 그냥 혼자한테. 그건 왜 안 거? 그냥 동생 주지. 여동생 줘도 저건 너무 괜찮지 찌질했어. 않나? 근데 이제 막시무스는 안 네. 부끄러워하거든요. 대놓고. 떳떳하다. 그쵸? 나는 그냥 남자와 사랑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이런 맞아. 느낌. 나는 그건 뭔가 구김 없는 성격. 그것도 그 되게 그냥 정말 태생이 아버지한테도 그런가 봐. 지지 않아. 떳떳하게. 나는 남색을 해. 아버지 아들 볼 생각하지 마요.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 근데 아빠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빠도 왜냐면 나중에- 수의 아버지는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공의 아버지는 되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약간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꼰대지만 괜찮은 꼰대였어. 천국은 없다가 생각났어요. 그렇군요. 역시 도치질 같은 건 영원히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랬고요. 네. 이 작품 자체가 제 기준이긴 한데 물론 단어나 그런 사회상 뭐 지곡이라던가 참새구이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세계관이 되게 탄탄한 느낌? 네, 그런 로마 세계관을 충실히 재현을 해주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네. 단어나 네. 그래서 전 직책 이름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게임 타이틀로 나오는 화폐도 그렇고 업적을 쓴 줄 알았네. 그래서 이게 신선하고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옛날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주석이 달리면 되게 네. 이북이니까 버튼 눌렀으면 좋겠다. 저 근데 그냥 대충 이해하면서 봐가지고. 저는 근데 그 기능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봤어요. 그냥 보고 나중에 대본 쓰면서 이렇게 눌러봤단 말이에요. 되면 좋은데 딱 누르니까 뜨더라고. 언제부터 된 거야? 원래 되어 있었던 거. 전엔 안 떴는데. 옛날에는 안 데이트 됐는데. 됐나봐요. 그니까요. 요즘은 누가 좀 이걸 듣고 있나? 그래서, 야, 발전했어. 그치. 기술 발전은 해줘야지. 이북은 참 좋은 것 같아. 이북의 장점을 극대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그 막시무스가 손발 패티시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개쩔게 나와요. 그런 건지 몰랐어. 그냥 되게 막연하게 이게 덮밥신에서 많이 나오고. 덮밥에서 그렇게 되게 쩔게 활용할 줄 나와요. 몰랐구만. 저는 사실 나한테 권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손발 손질해주고 마사지도 네, 맞아. 해주고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나도 부럽다. 받고 싶어. 얼마나 편한데 시원하고. 이게 손발 패티시 공은 처음 되게 봤단 말이에요. 졸리고 노곤노곤하고 좋단 말이죠. 맞아. 너는 손을 주물러라 나는 잘 테니까 이러면서. 돈을 쓰면 돼요. 되게 이래저래 돈 써도 찰지고 잘하는 데서 좋고 하고 싶다. 그렇죠. 참 새로운 취향에 눈을 뜨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이런 게 잘 없군요. 없어요 잘. 손발 패티시는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그냥 패티시는 많은데 그냥 예쁘네 하면서 지나가는 맞아. 거지. 이렇게까지 찰지게 활용을 쓰는 건 잘 잘했군요. 없어가지고. 발 마사지와 발톱 손질, 손톱 손질까지 다 해주는 애는 처음이야. 다 그냥 예쁘다 하면서 돈 써서 맞아. 관리해주는 게 끝이지. 되게 자기가 직접 건드려서 그래서 좋겠다.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하공이 직진공이라 네. 참 좋았고 연하인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몰랐어요. 연하긴 해요. 네. 그 나중에 특히 이제 그 수가 그런 학식 같은 게 좀 높잖아요. 네. 가방끈이 길죠. 네. 네. 그래서 유학 이제 갔다 옴. 좀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이제 좀 많이 차이 나는 이형? 느낌? 뭐야. 그리고 역시 영앤 리치 네. 역시 영인 리치. 진리가 아닌가 그럼. 라는 생각을 했고 네. 있을 때 잘하자. 아, 후회도 소잃고 좋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마차는 이미 떠났다. 외양간이 고쳐지지가 않는걸? 그쵸. 그쵸. 이미 떠났는데.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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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는 뭐가 방송되나요? 마물의 환생기록 그렇구나. 마물의 환생기록이라고 합니다. 마물의 환생기록이 그 작가님 건가? 추천작인데 그 동전반지님. 네. 오늘은 윤혜원님의 월계수 가지 사이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BL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BL 운영 중이고요. 네.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BL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스포주의 편집으로 잘린 쌉소리.
이렇게 말해도 알겠죠? 네. 아, 우리가 너무 여지를 많이 편애한 거 아니에요? 난 요약본만 들으니까 되게 편애한 느낌인데. 아닙니다. 되게 경멸하셨잖아요. 정말 이건 아니지. 야, 아빠를 죽이고 용서해주길 바래? 우리 집안에 풍기박산 해놓고 용서해주길 바라냐? 처음에는 몰랐는데. 근데 공이 너무 다정하다고. 그치. 얘는 후회보이게 이게 정말 못할 짓을 사실 많이 처음부터 좀 약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처음부터 술을 너무 막대해서 후회공이. 그냥 원래 막대하는 그거를 공은 흔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이게 달라? 느낌이 좀 달라요. 좋아해서 막대하는 거랑 좋아하는데 아닌 척하면서 막대하는 거랑 그냥 얘도 나중에는 좋아하는 감정이 됐지만 사실 너무 늦었다고 봐. 너무 늦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채석장으로 안 갔으면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뭐야 이거 다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